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땡겨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되어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되어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띄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되어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일으켜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네, 지금 외빈 분들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실내로 다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 1분 전입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시작 1분 전입니다.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it's 10:30 a.m. We can start the conference now.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Hello. Welcome to today's event. My name is Minyoung. I'm in charge of the Art Counseling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Degusai버대 University. I'm really proud to announce the conference celebrating 10th anniversary of Graduate School and the 20th anniversary of Degusai버대 University. Simultaneously, this event is broadcasted live per YouTube. More than 100 people, interested people, are with us live right now. Today's program is divided into morning and afternoon session. The morning session consists of celebrating ceremony and keynote lecture. Afternoon session with special lecture with as well as the master thesis and case study reports. The focus topic of today's event is developmental disability. All lectures are relevant to this topic. I also appreciate all the participants of today's event today. Thank you. First of all, we have made a short movie clip of the current status of our university. I suggest you look this movie clip, which is shown on the screen right now.
watching. Short information about this movie clip. Souvenirs is given to you on the front desk. Include USB stick with the files of this movie clip, and other necessary items is also enveloped. Thank you.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all special invited prominent guests right now. First of all, I would introduce the president of Daegu Cyber University, Minyoung. The chairman of this organizing committee of this event and also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Cyber University, Ji-young. The chief of the Yonggwang Educational Foundation, Jung. The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Park Sun-jin. Former professor of Daegu University and the second president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Kang Wi-young. The professor of Daegu University and current president of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Bong Maria. Now I would like to listen to the prepared welcome address of the prominent gues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listen the address of our President, Degusabe University President. Also, the internal members is also invited to today's event.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internal members of this of our university. The dean of the planning, the director of the planning, and the professor of Degusabe University, Park Sang-hee. The chief of hall administration, Do Jin-woo. The professor of Degusabe University, as well as th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Park Kyung-soon. Professor of Degusabe University, Lee Ok-bun. Also the professor of Degusabe University, Shin Yoon-hee. And the professor of Daegu University, Kim Hwa-soo. Finally,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colleague, Ms. Im Ji-hyang. She works with me together at the same department. Now, we would like to listen to a welcome and congratulatory address of the prominent gues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listen to the address of our President, Lee Keun-yong.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 총장 이근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법인 장희현 이사장님, 그리고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님, 그리고 제1과학대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강유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미술치료 학회의 대가이신
곰머리아 교수님도 귀한 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ello, I'm Minyoung. I'm a president of 대구사이버대 University. I want to thank you, all of you, for being with us. Today, we join in celebrating 20th anniversary of 대구사이버대 University and the 10th anniversary of first human care graduate school through the Innov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I sincerely thank the professor and staff teachers for their effort to grow, expand the university into this much needed field of study. Under the theme of a specific insight into developmental disability, from diagnosis to education, art therapy, we are happy to welcome and learn from experts and students in each field. Developmental University said you can as a vision in 2020. As a result, this vision is growing into university-wide effort to foster talented students. Initiative based on uniqueness, creative, ambition, and intelligence. At the same time, I call Degusa이버대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Love. We are an online university that uses state-of-the-art education method. Despite the countless change in technology for digital education and advanced cyber university, we hope to continue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UCAN with dignity and love and human nature, seeking to meet the need of diverse students with caring and love. In 2022, the opening of a PhD program as a general graduate school as a remote university was enacted by law. 대구사이버대 University will work to prepare coordinative for this model for the next 100 years. Today, we are here to celebrate 20th anniversary of Cyber University and 10th anniversary of graduate school. I hope this academic conference will be important time to inspire future development and celebrating and reflect the impressive achievement that have been made so far. We welcome all of you who are attending from the heart of Degusa이버대 University, which is full of love. Thank you. Thanks for the address. The next address is from the chairman of this organizing committee of this event, Minyoung. 웰컴, 반갑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휴먼케어대학 원장 한지연입니다. 아마 지금 학술대회 시작을 하면서 영어로 쭉 10시 반부터 내용을 들으시다가 저희 총장님 인사말로 또 영어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사말은 한국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형식, 진행, 그리고 컨텐츠 모든 면에서 하이브리드식 방식으로 다양한 양식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잠시 오늘 10시 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기빈들과 접견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구대 총장님께서 바로 말씀 주셨습니다. 책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바로 영어 국제학술대회 내용이 있고요. 바로 또 이렇게 리버스로 보시게 되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노트 렉처는 영상으로 그리고 줌으로 실시간 그리고 현장 특강자가 마련되어서 무엇보다도 휴먼케어대학원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의미의 국제학술대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인사말 제가 하겠습니다. 제1회 휴먼케어대학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상역. 이 대사는
2022년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호응이 있었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우영우가 자기소개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비장애인이 처음 듣게 되면 매우 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시작으로 발달 장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우영우, 역삼역, 그리고 대사대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사대는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를 간략히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대사대. 대구사이버대학교는 특수교육, 치료 및 재활, 상담, 사회복지 특성화 대학입니다. 이번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발달장애에 관한 뇌과학, 미술치료, 교육에 이르는 통찰적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먼케어대학원 설립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미술상담학과를 중심으로 쌓아온 학문적 결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12월 겨울의 찬란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address. The next address is from the Chief of the Yonggwang Educational Foundation, Jung. 예,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또 학생과 전문가 여러분,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과 대학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휴먼케어대학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준비에 애쓰신 한지연 대학원장님과 학과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 90여 명의 재학생으로 개교한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2012년 휴먼케어 대학원을 개원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휴먼케어 대학원은 개원 후 지난 10년간 인간 지향의 전문적 교육 실현, 즉 만인 복지라는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자주적이고 실천적이며 선도적인 심리 지원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휴먼케어 대학원을 이끌어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일상과 사회 각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는 온라인 교육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는 온라인 교육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며 학생들의 더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온라인 고등교육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킨 대구사이버대학교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이 더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학생 서비스가 필요하며 오늘 이 학술대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유수의 전문가 강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특강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기관 전문가에게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과 국제적 학문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휴먼케어대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kind address. The next address is from the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Park Sun-jin. 예, 저희 원장님께서 대사대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대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총장 박순진입니다. 먼저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 특히 대학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휴먼케어대학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건용 총장님, 우리 학원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이 학술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와 함께 사랑빛 자유라는 근학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문 사이버대학교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 당당하게 명문 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에 휴먼케어 대학원 개원과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그런 결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함께 해온 대구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우리 형제 대학이자 자매대학인 사이버대학교와 대학원 발전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발달장애입니다. 최근 관련 드라마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발달장애는 우리 대학이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대구대학교도 10년 전에 K패센터를 만들고 올해에는 새롭게 특수창의융합학과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과 교육 철학은 대구대학교가 지난 66년 동안 주요 키워드로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것이고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구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런 교육 철학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고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에는 국내의 많은 학생들이 장애 여부나 지역, 나이, 성별, 직업 등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없이 오직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고 있거나 혹은 졸업 후에 관련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휴먼케어대학원의 발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러한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콘텐츠를 통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학생과 소통하고 지도하시는 데 애써주시는 교수님들의 열정이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과 여러 학생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온 오프라인 대학 간의 제도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학문적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미래가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미래가 될 수 있고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미래가 대구대학교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휴먼케어대학원 국제학술대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서 양대학의 관련 학과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서 사랑빛 자유로 가는 우리 학원의 공통된 근학 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학문적 자질과 사기를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1회 휴먼케어대학원 국제학술대회가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자리해 주신 국내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그리고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휴먼케어대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address. The next congratulatory address
is from the second president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Minyoung. 제가 왜 오늘 여기 와 있게 됐냐 하는 것부터 앞에 말씀하신 분들은 아주 포멀하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극히 사적인 이야기 또 비공개를 되었던 옛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앞으로 미래의 사이버 대학이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상 이 학교에서 은퇴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22년이면은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65 플러스 22면 나이가 많은데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재활 특수교육 관계 실년 할애를 갖다가 여의도에서 열릴 때마다 과거 5년 동안 참석한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저 주위에 같은 연령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만 가장 친한 욕 친구가 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김성국 한국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죠. 우리 학교에 이상춘 선생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 친구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아는 사람이면 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발달장애라든지 휴먼케어라든지 이러한 용어가 나왔는지부터 극히 비공개적인 사적인 정말 더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까지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경계선을 넘지 않은 이유에서 왜 이 사이버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이버 대학이 탄생하기 1년 전에 벌써 이미 이 학교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사이버 대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와서 모두 종사하고 하시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다 제가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요즘 근래에 가르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네가 언제부터 특수교육을 했나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그래도 나이 꽤나 먹었고 그거 좀 알겠나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저는 1960년 11월 8일 부산 맹아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한 것이 저의 인생의 첫 발이고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양 봉사들하고 같이 있고 네가 뭔지 봉사 벙어리하고만 살락하니 이양 할 밖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라 이랬다.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시험을 봐서 유학할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 마누라를 갖다가 잘 골라가지고 거기에 따라 보내면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골란 것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미국에 인턴을 갈 수 있는 여자를 하나 골랐는데 그게 내 마누라가 돼서 그래서 미국 가서 특수교육을 공부한 것이 1969년입니다. 그러면 1972년에 제가 거기에서 정신지체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정신지체 전공 석사 학위를 받고 그 해가 우리 아버지의 해갑잔치 있는 날입니다.
1972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한국사회사업대학 이화여대 그때 특수교육과 막 1년 초창기입니다. 당국대학 생기고 교육대학에서 내가 옛날 부산 맹학교에 있을 때에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에 다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한갑에서 한국에 가는데 이 비싼 비행기값 들어가면서 가는데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혹시 10군데서 다 전부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이 뭔지 모릅니다. 딱 한 군데에 연락이 온 것이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1972년도 대학교 3학년들하고 가르치는 것이 언어 치료를 하는 권도화 선생이 내 학생입니다. 그러고 직업재활의 박석문 선생이 그때의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대구대학교하고 첫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오늘의 주제가 아무래도 미술치료 아트 세라피인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학원을 하는데도 아트 세라피. 과거에 여기에서 하면 2009년에서 이래 서울서 코엑스에서 큰 학술대회를 사이버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서울사이버대학 총장이 와서 축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대학으로서 코엑스에서 삼성동에서 국제 세미나를 하는 사람은 이 대구사이버대학이 첫 번째 처음이라 그러면서 아주 대학교 총장님들이 와서 대구사이버대학에서 굉장한 찬사를 올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를 주관했던 사람이 조정영 교수님이 그때는 행동장애 분야에 됐다. 룩사이라고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아나보에 있는 룩사이가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들이 자폐증 아동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22살일 때입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갖다 보이면서 아들의 생육사를 아주 그 가정사까지 다 소개하면서 필름을 찍어서 2009년에 그때 자기의 가족사를 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널 오브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가 발달장애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붐을 일으켰는데 재활과학대학의 제1회 국제 세미나가 1991년에 열렸습니다. 재활과학대학이 1988년에 열렸고요. 그때에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발달장애라는 말을 별로 안 할 때입니다. 자폐성장애, 그것도 뒤에 나온 말이고 자폐증 아동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그 다음에 룩사이가 언제냐면 1996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와서 우리나라에게 자폐증에 대해서 그때의 국제 세미나를 갖다가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96년 그때 내 해갑잔치. 요즘은 해갑잔치 하면 다 미친놈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역시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장애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그때 돈 학생들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박사를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이라도 내가지고 이렇게 학술대회를 해야 아무래도 학위를 줄 것 같으니까네 그 많은 학생들이 돈을 다 100만 원씩 내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갖다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자폐증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역시 그것도 이 대구에 있는 촌원들이 서울 바닥에 가서 그러한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또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을 불러서 이러한 발달장애 오티즘에 대해 알렸던 것이 1996년 저의 해갑잔치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째는 2001년 제가 또 전년 퇴임할 때 국제 세미나 또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직업 재활 세미나를 하고
여기에서 여기 저 대명동에 있는 그 무슨 호텔입니까? 여기 플라자? 아, 프린스 호텔입니까? 예, 프린스 호텔에서 그때도 국제 세미나인데 그때도 룩사이가 왔습니다. 그러고 그 룩사이가 저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 네 번째 왔고 다른 사람의 서울대학의 홍강희 선생님의 초청으로도 또 하면 다섯 번째를 왔고 지금도 저와는 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발달장애 오늘 하고 있는 오티즘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덕기학교가 1983년에 세웠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태영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요. 학문 잘하고 그 공부 많이 한다고 학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언제부터 쫄았느냐 하면은 이태영 총장이 보고 자폐학교, 정서장애학교, 행구장애 만듭시다 하는 게 내가 1975년도부터 이 대학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쫄았는데 다음에 합시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의량의 그 순경이 양민을 50명을 학살해 죽였던 사건이 보고 아 큰일 났구나 이것이 정서장애로구나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1984년에 첫 클래스가 덕기학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것을 학습하는 현장이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나라의 덕기학교가 처음입니다. 그 만들 때요 제일 반대하는 게 특수교육과의 정신지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 정신지체가 있는데 정서장애 그 행동장애 그거 왜? 그거 다 정신지체인데 그때 정신지체란 그건 좀 고급만 정신박약한데 그렇게 해서 안에서도 반대했지만 리더십에 강했던 이태영 총장님이 합시다 이렇게 했어. 아니 교육부에 올리가냐 이런 학교 어디 있노? 빠꾸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렸습니다. 왜 없어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이제 미시간 있는 대학에 전부 다 학교에 가다라고 해서 다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태영 총장님이 또 교육부 올라가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건 보세요. 사실은 이 발달장애 아니거든요. 그건 정서장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오티즘과 발달장애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이 하면 늙은이는 원래 말 많이 한다 합니다. 내가 요 정도로 하고 그치겠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이제 특수교육을 나왔지만 22년째는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아직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년 할애는 반드시 나이가 제일 많다고 첫 번째에 건배한데 건배 그 제안을 갖다 저가 하는 순서가 된다.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주책이라. 오늘 이것만 해도 내가 주책을 많이 부렸고 만약에 내 처가 여기 따라왔다면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저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 당신 마누라는 소리도 못하겠어 이야기할게. 그렇지만 나이 먹었다는 핑계하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발달장애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개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사회 하신 분 영어 잘하시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콧명에 비슷합니다. 콧명 아주 이거 잘 못해요. 기차표도 잘 못 사요. 기차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로 가 또 촌에 사니까 기차 탈 필요도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요번에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전국의 사이버 대학을 다 훑어봤습니다. 경쟁이 심하겠대요. 학생 모집 잘 하려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통 노력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뒤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대학이 오늘 신문 보셨어요? 조선입이 일면하고 사면에 보니까 내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나왔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다행히 특별한 주제인 발달장애, 행동장애, 미술치료 이러한 휴먼케어에 관한 분야를 갖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걸 강화했기 때문에 이래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거 비교적 평택대학도 돌아다니고 어디든지 오락하면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길가에 가다가 맹인 보면 아무렇다고 이 봉사님은 어디 사노 하면은 비교적 저를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듯이. 그래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종상을 보고 참 이만하면 내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주책이 참 주책을 많이 부렸지만 그런데 발달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홍강희 선생님이 했다 뭐 그러니면 뭐 이화여대는 항상 저거 다 했다 하니까요. 항상 저거 다 했다 합니다. 실제로 그중에 우리의 뿌리는 대구대학이고 특별히 이 사이버대학에서 우리 발달장애의 여기가 메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for the very impressive address. I think this address encourages us very much. Thank you again. The next address is from the President of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공유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미술치료학회장으로 있는 공마리아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너무 앞에서 열정적으로 인사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나는 무슨 말을 할까라는 멘붕이 잠깐 왔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인사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짧게 한마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저희 제자 학생 한 명이 교수 임용 공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교수님, 장애아동 미술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고 김동윤 교수님께서 한국에 여기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미술치료를 정말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활성화시키신 분이지만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마디로 해라고 했을 때 정말 할 말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이따가 그래 치료자 요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학술대회를 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캐롤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저희 재활, 치료 정말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료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요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통찰이란 주제로 이 학술대회를 기획해 주신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건영 교수님, 총장님, 네, 그리고 우리 한지현 대학원장님, 그리고 미술치료학과의 교수님, 임지양 교수님, 윤호, 제가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윤호은 교수님, 이홍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주제로서 공부를 하게 된 저는 가르치자 학생으로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anks for the kind address. Once again, I'd like to show all thank you to all these distinguished guests who gave us the address today. Thank you again. Now, it's very joyfully, some external other cyber university members sent us congratulations
address for celebrating today's event. These messages are from the President of Korea Online University Council as well as the President of the Cyb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an's Council. I'm really very happy and appreciate to sending this message. Now, you can watch this message right now. 대학교 개교 20주년과 휴먼케어대학원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과 휴먼케어대학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기념하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눈을 돌린 휴먼케어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달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휴먼케어대학원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대로 인류 복지 증진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사이버대학 대학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윤병국 교수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과 휴먼케어대학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간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근용 총장님, 한지연 대학원장님과 교직원,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지연 원장님은 저랑 같이 대학원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으셔서 전국 사이버대학 대학원을 하나로 뭉치는데 큰 힘을 보태주셨고 근본 국회에서 원격대학의 박사과정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 통과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은 그간 미술상담, 미술치료 등 특수교육 분야에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업적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고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국제학술대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대구사이버대학교의 건승을 개교 20주년 Additionally, 안녕하세요. other associations' congratulations messages are also coming. These institutions are very relevant to the topic of today's event. 안녕하세요.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의 근학이념인 사랑, 빛, 자유를 바탕으로 미술 재활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전문적 지식과 현장 실천적 태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데 이제껏 정말 열심히 달려온 데 대해서 그 첫 열매로서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선보일 수 있어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아동청소년행동지도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저희 역시도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이 대학원의 첫 문을 연 미술재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현 정부에서도 2022년도에 원격대학교의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이 법으로 제정된 것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있는 여러 이제 학부 전공들도 앞으로 이제 대학원 진입을 통해서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자리할 시간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네, 이에 이번에 갖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시작의 문을 여는 축하의 자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정말 의미 있는 지식의 향연이 될 것을 정말 믿으며 또 멀리서 이런 강의와 좋은 강의와 축하 자리에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그 감사를 드리고 대구사이버대학교를 항상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분 교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준비하신 대학원 원장 한지영 교수와 이 행사를 지원한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장님이와 그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의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적극 참여해서 발표해 주시는 세 분의 교수님이신 번수 교수님, 그리고 유리 킴 교수님, 그 다음에 민영 정 교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순응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하는 창조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전문가로 양성된 이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1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대구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 및 대학원 10주년을 기념해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곳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이 원격 대학의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 설치에 관한 법 제정이 된 첫 해라는 부분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의미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이근영 총장님, 그리고 조직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오신 휴먼케어대학원 원장이신 한지영 교수님, 이하 미술상담학과 여러 교수님들과 지원 선생님들의 노고가 잘 결집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는 사회복지 상담 활동을 연구하고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발달 장애 관련 학술 및 미술치료에 대한 통찰적 지식은 사회복지 상담 전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에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휴먼케어대학원 설립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미술상담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쌓아온 학문적인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발화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행사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미래를 향한 좌표가 되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 및 대학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먼케어대학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2대, 13대 학회장이며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학과 홍주영 교수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놀이치료, 특히 발달장애 놀이치료는 사막과도 같았던 1997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놀이치료의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례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케어대학원 지금은 10주년이지만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재활 분야의 큰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휴먼케어대학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상담학과 박경순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직업재활학회의 제16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교 20주년과 대학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이건용 총장님과 한지연 조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직업재활학회는 1991년도에 초대 회장이신 강이영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 연구의 개척자이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입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의 발달장애 관련 주제는 우리 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서울에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맞춤 지원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한 미술치료학과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As you saw, the chief of all these relevant institutions are internal members, which means that our university's strength is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etc. Thank you. Now, we have prepared the award ceremony. For celebrating this event, we have prepared the award for 3 best master theses and 3 best case study reports. These works are done during the master or bachelor course of our university. The awardees are 김영숙, 이경숙, 리다연, 영미, and 박미선, 심성애, 안은진. The awardees are asked to move to the stage right now. Thank you. The award will be given by the president of 대구사이버 University, 이근용. First awardee, 김영숙. Please to the stage. Award.
name Kim Young-suk. It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awarded due to her excellent master thesis work a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ecember 17, 2022, the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Lee Kun-yong. A photo session will be followed. Photo session. Thank you. The next awardee is Lee Kyung-suk. To the stage, please. The award name Lee Kyung-suk. The same contents as before. The same photo session. Thank you. The next awardee is Lee Dayan-youngmi. To the stage, please. The award name Lee Dayan-youngmi. The same contents as before. Also a photo session. Thank you. Next awardee is Park Mi-sun. To the stage, please. For more is now the case study report award. Award name Park Mi-sun. It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awarded due to her excellent case study reports at Daegu University. December 17, 2022, the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Lee Kun-yong. Okay, photo 2. Thank you. The next awardee is Shim Sung-hye. Award name Shim Sung-hye. The same contents as before. Photo. Thank you. Oh. Thank you. The next and last awardee is An Eun-jin. The award name An Eun-jin. The same contents as before. Thank you. Now is the all awardees gathering together with the President, and the photo session will be followed. All awardees to the stage, please. Thank you. I'll right now inform some schedule change.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체 사진을 그 키노트 렉처 다음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약간 조정이 돼서 저희 내외빙 분들하고 교수님들 단체 사진을 먼저 촬영을 하고 전체 사진 촬영을 이따가 후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빙 분들과 교수님들은 단상으로 조금 나와서 단체 사진 촬영하는데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t's time for the keynote lecture. Okay, all the participants may have your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Before we start the special lecture, Professor Jung is lately joined us. Can you please stand up? Applause to the Professor Jung. Now, we can start the keynote lecture. The keynote lecture is done by Professor Carol Burns. She is now a adjunct faculty, special education, Concordia University, Wisconsin, Alton College, Illinois, USA. She is also director of PACE program. She will give us a talk under the title, Everyone Can Learn, Removing Barriers,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Learners. Her talk is shown as a movie clip, which recorded approximately 1 month ago as he visited us. Now we can watch a beautiful talk, a movie clip. Hello, my name is Carol Burns, and I am from the Midwest in America, and I'm very honored to be back here at Daegu Cyber University, especially in this 20th anniversary year and 10th year of your graduate school. My talk today involves the global pandemic and how we are adjusting back really from online learning to in-person learning. It's called Everyone Can Learn, and removing barriers,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learners. In my current kind of retirement work, but not quite, I'm working at 2 different campuses, so I'm really up close to students and very observant of how it's going, how they're readjusting to college life. So I tutor in person, I tutor individually undergraduat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a community college, a 2-year college in Chicago area. These students are often first generation, recently arrived in the US, and students from high school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o they have reading and writing challenges and adjustment and some anxiety issues. In addition, I teach online classes at 2 universities. One is an undergrad class, kind of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and the others are graduate classes in special education and I'm doing some practicum supervision by way of Zoom. And in addition, I'm working on an oral history project, follow-up interviews with graduates of college program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imilar to the K-PACE program here at Daegu University. These are students who have a story to tell about their lives since graduation, and given their reading and writing difficulties, oral histories are very advanced and great way to go to hear their stories on how their lives are going, how their independent lives are going. So with that, the goal is how to return to normal and how to create successful students, happy teachers and professors. This is a tall order. It comes with many challenges, comes with changes, comes with accepting challenges and
taking this time in our lives a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our differences and create new ways of doing things. So as the students return to campus, they bring with them social emotional problems. These are coming to the forefront now, and you hear them talking about it. You hear it and you see it in their confused faces as they walk around campus, even unable to find room numbers as they've been absent from school for a couple of years. How can I fit in and belong? How can I socialize and participate? How can I manage all those fears and anxieties, hopes and dreams, and balance all of life's demands, which often can include family issues, job demands, and numerous other things that young adults go through. Academically, managing in-person class interactions, catching and keeping up, meeting deadlines, and getting the proper accommodations and help. I have a colleague who'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Marquette University in Milwaukee, and she talked about the first days of school in her classes, which number about 50 students each, and how when she walked into her classroom, it was silent in class. Other years, there would have been a lot of interactions among the students in class. They would have been greeting each other, finding their seats, interacting on all kinds of levels. Instead, she was met with silent faces. So she had to put in her own meet and greet, her own welcoming curriculum, if you will, and encourage them to meet each other, to look at each other, to do all the things they've done in the past. I always operate out of a set of beliefs that really inform how I do things, inform what my strategies are. I encourage my grad students especially to form their own beliefs, to keep a list, because they're so good to fall back on. So my beliefs center arou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helping them to know they're more like other students than different, that disabilities are only a part of a person,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strengths, and that all students can learn. Along with that comes whole philosophies about caring for the whole person, meeting students where they are at, helping students to balance their lives between work and play, and a very strong belief that life doesn't really have to be so serious, that there could be some joy in each day, and more that each of us individually will be looking for and putting as part of our way of doing things. So I'd like to start with some social emotional strategies. And in the world of special ed, when we're writing individual education plans, IEPs, and developing a plan for each student, it always starts with the social emotional issues. The belief being that you're not ready for school if you're carrying in all kinds of issues from home, from your job, from the world in general. So my strategy is to help students feel connected simply by welcoming them. So the first 10 minutes, maybe even 5 minutes of a class or an individual meeting, it encompasses checking in on their lives. How do you feel today? What are you grateful for? How's life going since we last met? What are the highs and lows of the past week if you're working with a class? Inviting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nversation about life in general. And the message is, I'm happy to see you. What can we do together? My message is always, I am your partner. I do not know more than you do, and I understand that life can be tough sometimes. I'm listening. I'm smiling, I'm greeting, I'm welcoming, whenever I'm walking around a campus throughout the day. The word in English would be walking with the students, walking by their sides.
being interested in every student that you encounter. Building relationships fosters a sense of belonging and connection, which is essential to student success. Recently, there's articles published about belonging in general and how important it is to feel that sense of belonging. If we can do that on a college campus, we're opening doors to learning that are really quite profound. This is just given to me by a teacher I was supervising in her practicum. She starts every one of her special ed kind of 18 to 21-year-old classes with, how do you feel today? You know, pick a sheep. Which one are you on this day? And the students have a lot of fun doing that, and it kind of takes the edge off. Like, really, how do I feel today? I'm not sure. I don't know. So this is called the sheep scale. You can look it up. Strategy 2, after we've welcomed the student, is how do we care for the whole person? In Latin, that's cura personalis. How do we address mind, body, and spirit? Because they all work together towards student success. You know, granted, we're teachers, we're not therapists, we're not psychologists, we're not social workers, we're educators. And so working with the campus to know who's around that can help beyond us. How can we refer? How can we encourage students to go to different people and to really maybe address some more serious needs? But in the meantime, we should not be afraid to be the first ear, the first listener, and to just accept that care for the whole person is part of teaching and learning. Mind, body, and spirit all work together. Strategy 3, still in the social emotional realm, is creating a caring campus. Acknowledging that social emotional goals precede academic goals, especially now in post-pandemic times, and includes all kinds of feelings of well-being, behavioral controls, self-esteem, belonging, joy, and balance. These are students who've been isolated for over 2 years at very vulnerable ages and need to be brought back into kind of a group concept. So we're teaching and modeling what they may have forgotten, circling them with kindness, letting them know someone cares, instilling in them a sense of connection. I belong here, listening and acknowledging the burdens they carry in. I am heard. But more than that, life is not so serious.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And I do see campus life employees and student life workers promoting even more fun activities on campus, you know, offering a little snack in the middle of the day, bringing some joy and laughter into every day is all part of creating a caring campus. And, you know, of course, working together. So moving on to academics, and I know some of you are sighing with relief, saying, okay, academics, that's what I'm all about. But even in academics, my strategies are recommending some changes.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s a more and more popular strategy in the US. The concept bega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with the goal of making architecture accessible for everyone. And I think we all know the influence of universal design on the design of buildings, walkways, curb cuts, elevators, and more that we all take advantage of, being disabled or not. I personally am more and more appreciative of curb cuts and elevators and railings and ramps and all kinds of things that architecture has helped design. When universal design started to make its way into education, the organization called CAST, and here's the website, was and is a major part of its development. CAST's mission is to transform education design
and practice until learning has no limits. So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having a universal design mindset. It means my way isn't the highway, basically. It means that we're paying attention to the multiple learning needs that are within each class, within each individual. And we're kind of removing some of the boundaries around our practice and opening up learning to include multiple ways of engaging students, multiple ways of allowing them to represent what they're learning and express that. So this is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s for all teachers at all levels, all professors, all classrooms, if you will. How to stimulate interest and motivation for learning among students, give them, open up learning so that they know why they're learning this particular unit or this particular concept. Why do I have to learn multiplication? What good is that going to be to me? How can this help me in my life? At another level, what has happened in your life? What do you already know about this concept? What do you know about multiplication, for instance, and how's that working in your life? All these things stimulate interest. It's bringing them on board with what you're trying to teach. And then how we present our information. And certainly here at Cyber University, they're promoting multiple ways of representing. So during the pandemic, we all became pretty cyber savvy, or at least a little bit. And so we know that YouTube videos are absolutely a good way of learning. We know that to combine virtual learning with in-class learning, we know that it's more than about reading and writing. It's about discussions, it's about conversations, it's about really examining each topic that we're choosing to present. And then even more important, the expression. How do I show what I know? How can they tell me what they've learned? When a student is allowed a choice. So for instance, we're studying World War II, and there's a big test at the end of that unit. I remember one student who was allowed to make posters creating each segment of the lessons on World War II. And that student spent endless hours creating these posters, but in the end was able to show what he knew without the burden of having to take a test. Often the tests are barriers in themselves. For instance, a multiple choice test for a student who has poor reading skills is excruciating in that they have to read the question, they have to read 4 different answers that it may be kind of lengthy. In that time, they've lost what the question was, and time is clicking away, and the amount of brain power and energy it takes to just get through a multiple choice test is painful and doesn't do the job of showing what they know. So UDL is complex, and I'm presenting it in a quick fashion, but I encourage you to take some time to attend a workshop about UDL, read some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written these days. There'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ho wrote a book, How to Teach Everyone. I'll put it in my notes later. But in order to optimize teaching and learning, we have to think about things a little differently. We have to become artists. Many of us are scientists in our teaching skills, and we have to expand that and become artists so we can create expert learners who are purposeful, motivated, resourceful, strategic, and mainly
students who own their own learning, who are able to really dig in and learn what we're asking them to learn. Academic strategy 2 is time. I see all the time I see a lot of what a barrier time can be, and what a gift it is when we take away the time limits. So asking a student in an online class to turn something in by 11:59 on Thursday sometimes throws them off so much due to the demands of their life that they can't possibly pay attention to what they're supposed to learn and what they're supposed to produce. They're just mainly grabbing things and just doing anything to get it done. Any student who has learning disabilities knows that everything takes more time. That time is the main gift that we can give to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ut now we know that life gets in the way for many students. So family, job, health issues all interfere with their ability to meet deadlines and make substantial academic progress, to follow the professor's schedule, if you will. Removing time demands frees the students to focus on what the task actually is. And I've watched students when you take away the time barriers, suddenly the quality of work improves dramatically. Suddenly they're conversing with you and asking questions and, can I do this and can I do that? It opens the doors to creativity. And of course it presents somewhat of a burden on professors, because we do like to correct papers and record grades and do things in a timely fashion ourselves. However, when we see the benefits, when we see how the students are actually really learning and growing, it's worth it to rethink those time constraints. When they work at their own pace, they can truly work at their best. Peer support is another phenomenon in America that's growing. When I did some research about peer mentoring, I was astonished to find all the articles, books, training modules that are now available. And within our classes, structured small group work and building it into our class time also allows peers to work together and to basically to teach each other. Cooperative learning and co-teaching are other models in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 levels that do a great job of helping students help us to teach them, helping students to tell us how they're learning, what they need. Peer mentors have a number of different roles. A lot of it came out of the inclusion movement in the U.S. So a peer might sign up to be a mentor and assign to accompany a student, possibly to have lunch together or to share life experiences, or just to, be a welcoming body, a friend, if you will. Some of that came out of the Best Buddies movement. Best Buddies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The goal is to build friendships and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 buddies actually become friends, sign up to be friends. It's more than just a brief happening. It's signing up to do more than that. Best Buddies is now available around the world, globally, in 1,500 different schools. It's everywhere from middle school through college. Many college campuses have a Best Buddies organization on campus, and the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upport that goes with that program. Well worth looking into. So using peers, kind of partnering with your class, partnering with your students to listen and assure that they're learning. Again, I
I don't know all the answers, they can help me. Strategy 4, learning centers are available on just about all campuses in the U.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sign up, can bring their paperwork, if you will, or their disabilities paperwork, and really get academic support services that might include sign language interpreters, note-taking, certainly test taking, extended time, and all kinds of adaptive equipment. But generally speaking, students with or without a diagnosed disability have access to learning centers. Around midterms, the students who take advantage of learning center support increases, of course, when they realize, oh, I might fail,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didn't do the assignment, help, help, help. So tutors, a lot of, retired teachers, I work with men who ran businesses, engineers, as well as college students themselves who are hired as tutors. So tutoring can be one-on-one assessment, helping them organize and understand the professor's way of using the learning platforms, putting in some study strategies, time management, and of course meeting them with encouragement and welcoming them. Often they're arriving at the learning center kind of desperate. So our job is to create success, to help them through success. And once a student is successful, even in one class, it starts to build on itself. It starts to mushroom, and the students, suddenly they become students. They've taken on college and, are almost eager to take the next class, or they're learning, they're learning wher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and how to work around them. So one-on-one support is incredibly useful. Well, I'm at Cyber University, so I don't have to talk much about assistive technology, but it grows by leaps and bounds. There's so much out there that's now accessible, tools and solutions for individual students. Every graduate program in special ed has classes in assistive technology now. And it's part of a learning center's mission is to provide the hardware, software, and accessibility technology that will help a student to learn better. So in closing, we've gone over some social emotional strategies, and we've gone over some academic strategies, all of which are kind of incorporated into the college mission, or we're kind of in the beginning stages. What I observe is that we're trying more, we're trying to care more, we're trying to open more doors. Of course, the goal of colleges is to retain students and to help them be successful. But to do that, we've got a big challenge on our hands right now. There's solutions out there, but it starts with each of us really paying attention to the students we're teaching and how to embrace the opportunity that presents itself to us at this moment in time, celebrating all of our differences and all of our similarities. So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and I hope for success for all of us. Thanks so much. Thanks for the beautiful talk. Professor Burns is not with us in the real space, but she is with us in the cyberspace, which means that per YouTube. Carol, I would say hello and thank you if you listen to me. You see on the screen is th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her. This is an email address.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contact her without any hesitation. I think she will give you the feedback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Now, the keynote lecture is end. This means the morning session is over. Thank you.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스케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점심 식사 전에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찍으셨던 네 외부인 분들과 교수님들도 단체 사진에 같이 좀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은 참석자 전원이 촬영을 합니다. 다 나와주세요. 무대 양쪽에 계신 분들은 무대 뒤쪽으로 좀 서주십시오. 사진이 다 나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침에 접수하셨던 접수대에서 도시락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고 다 드신 도시락은 요 행사장 내에 두시지 마시고 행사장 밖에 도시락 내놓는 박스가 있기 때문에 다 드신 분들은 행사장 밖에 좀 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동안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에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그 음악이 나오는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 자, 행사 2분 전입니다. 서 계신 분들은 착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빈자리가 좀 많아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나 아직 자리에 착석 안 하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 좀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렉처 1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조용해 주십시오. 집중해 주십시오. Hello everyon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t's 1 p.m. now. We will start the afternoon session, the special lecture 1. Those who is still dripping around this hall, please take a seat. Please take a seat. Okay, now we start the special lecture 1. The special lecture 1 is done live per Zoom. The lecture 1 is done by Ms. Yuri Kim. She is a art therapist at Alexander Brothers Behavioral Hospital and Playful Healing Center, Chicago, Illinois, USA. She is also a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psychologist. She will give us a talk under the title, Art Therapy for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Probably you see at the screen, the Zoom, her face. I will give the microphone to Yuri Kim, listening her beautiful job.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troducing me about to the audience. Hello everyone, how are you? My name is Yuri Kim. I'm a Chicago-based artist and art therapist. I'm a PhD candidate at Leicester University and I'm working at my own private practice as well as the Alexander Brothers Behavioral Hospital as an art therapist and 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Chicago suburban area. And honestly, it is an honor to be here as a presenter today. I will present an example of how art and psychotherapy promote physic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and how it increases self-expression, creativity, and confidence to autistic adolescents with different level of cognitive ability. So I believe that most of you had a lunch before, just before you come here, right? So some of you may feel tired, or some of you may feel bored, or some of you may feel a little bit anxious about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So why don't we start mindfulness practice to focus on ourselves more and to be in the present moment. So I will share my screen. I hope you can find out some comfortable position and be relaxed and calm. So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focus on the screen or close your eyes. So you can focus on the screen and then close your eye and then find out comfortable position as much as you can. So I will play the music with the screen. So just feel what you feel. Just notice what you notice. Okay? Hold on, let me find out the music first.
can open your eye and shake your neck and shake your shoulder and try to wake you up. Okay, so how are you feeling now? Are you ready for doing it? Okay, sounds great. So let me share my screen. Okay, can you see my screen now? Good? Okay. So before we start, I'm going to talk about the art therapy with adolescents with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today. So before we start, I want to ask some questions to all of you. So you may raise your hand and you may just respond as much as you can. So how many of you had experience working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lient? Can you raise your hand? Okay. And then how many of you are currently working with ASD client? You may raise your hand, okay? Okay, so I'm not able to see you all, but I believe that there's someone who is working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right now. All right, so thank you for responding. So just to let you know that I don't come here to teach you, right? So I just want to share my experience, and then I want to cooperate with you all to think about how we can support this population as an art therapist. So please feel free to ask a question and make a comment while I'm presenting. Sounds great? Alright, so let's start the presentation by briefly talking about the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 So what is autism spectrum disorder? So autism is known as a spectrum disorder because there is wide variation in the type of severity of symptoms people experience. In DSM-5, we define autism to include 5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The number 1, autistic disorder. Number 2, Asperger's disorder. Number 3, Lett disorder. Number 4,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So according to the data and statistics on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United States, 1 in 44 kids identify with autism. This is 241 higher than the baseline statistic in 2001. The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high prevalence rate, and most kids are diagnosed after the age of 4. And less than 50% of the autism caregiver use applied behavior analysis and the cannabidiol treatment. So it is common for autistic children and adolescents to behave in challenging ways. So line up the toy or other object and get upset when order is changed. The repeat word or pause over and over. Get upset by minor change. Have obsessive interest. And must follow certain routine. And clap hands, rock their body, or spin self in supper. And behave in socially inappropriate way, like taking their clothes off in public, or hurt themselves or other children, for example by headbanging or the biting, and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their own want and need, which can lead to frustration, and are highly anxious and stressed, and feel overwhelmed by what's going on around them. So most major deficits or difficulty in ASD are communication, imagination, and socialization. What they mean is they avoid or does not keep eye contact, does not respond to the name,
does not show facial expression, does not play simple interactive game, or does not share interest with others, does not notice when others are hurt or upset, does not pretend to be something else, like a teacher or superhero. So there are couple of different treatments for ASD. Among the 6 used treatment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re the main treatment approach to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Applied behavior analysis applied our understanding of how behavior works to real situations. So the goal is to increase behavior that are helpful and decrease behavior that are harmful or affecting learning. In the developmental approach, the speech and language therapy have to improve the person's understanding and use of speech and language. Occupational therapy, such as sensory integration therapy or physical therapy, teach skills that help persons improve their physical skill and respond to sensory input. The psychological approach can help people with ASD cope with anxiety, depression, and other mental health issues. So cognitive behavior therapy is the main psychological approach that are focused on lear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ought, feeling, and behavior. So as an art therapist,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treatment people with ASD take, because you may have to contact the other therapists to help your client. So major treatment goal of ASD will vary depending on client need. Some common goals include abstract thinking, the imagination, and regulation and integration of sensory, and help creative expression, developmental process and growth, and recreational skill, and visual and motor deficit the development. The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benefit from art therapy as the slide show. It helps them improve physical function, such as small muscle development, psychological function, like increasing self-esteem or confidence in risk-taking, and developmental function, like improving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or concentration and focusing. So how does art therapy help ASD? It helps their behavioral issue and crisis of the trauma and loss of grief and emotional difficulty or illness or medication issue, and special needs for sensory integration, adaptive art, and play developmental delay. But however, I'm going to explain in more detail when I share my client work. Before each of the session, the therapist should prepare the art therapy directive based on client need. So therapist should analyze the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the client and think about the purpose behind the art therapy directive for the client. So here are some objective of the art therapy intervention you may consider before you start. Does your client present a lack of communication or self-expression and be less interactive with others? Then you may help the client with art therapy directive focus on communication, imagination, and socialization. Does your client have a behavior issue? Then you may use art therapy with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promote changing their behavior. Does your client need increased self-confidence or self-esteem? Then exploring their positive quality and strength will help them. Are your client low functioning?
then the art therapy directive need to focus on increasing our level of function. And sometimes conducting family art therapy is the one way to help them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 For this population, it's very important to hav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y member. So I open to use the family therapy, especially once a month or once or twice a month. And art therapy can help them to express themselves in various ways. So you can focus on this directive with your client who has difficulty sharing their feeling and thoughts. So assessment evaluation through art making process. So I believe that assessment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However, therapists should continue to observe their client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various art material and directives. So you may use this type of thing to assess or evaluate your client. So using sensory input and feeling, and help them to try the storytelling through the art, or help them to try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r maybe dramatizing situation, or using social skill in art therapy process, or the observing their behavior or reaction to assess and evaluate your client. So what are the important in individual art therapy with this population? Like working with other clients, the building trust relationship is precious in working with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and reduce anxiety. The people with ASD are sensitive and easily irritated, so they may show aggressive behavior to you. When the therapist notices their behavior and sensory issue come up, the therapist may need to adjust their directive. So in order to make them less confused or anxious, the session should be structured and organized. However, allowing them to choose art material or art making process can foster their creativity. The participating in the art making process can help them think about ideas and increase fun. So I think it's the therapist should show how make their own art. Especially when you use some different art material, you have to show them first how to use the art material. So it helps them to encourage it and then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And the compliment and reward system will also be very effective in encouraging them. So maybe you should give them some reward, some small gift or some small sticker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ing and completing their task. So I'm going to share my two client art to show how art help them in 6 different areas that are self-expression and increasing communication, grief, and sensory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and organization. So my clients who I want to introduce today are two Korean American boys who are 21 and 19 years old. So their parents have two sons, but unfortunately both are autism spectrum disorder. So fortunately they live close to my house. So I visit their house to help them to conduct art therapy. So today I will use first name Sean and John for them. And Sean is oldest one and the high functioning in cognition, but has a behavior issue. So he is highly anxious and aggressive when something doesn't go well.
Also, he has a phobia toward dark-skinned people, like African American people or Mexica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physical impairment of the balancing. So he can sometimes he can walk, and then he can lift up something he needs. So he has a physical impairment of doing something sometimes. And so he couldn't get a job even though he's capable of working since he graduated from the high school. So he's a kind of special program before he goes to the college at this moment. He already graduated, but he needs a special support, so he's in the program right now. And for a couple of sessions, he would become easily upset and sometimes even yell at me or left the room after close the door very hard. Then I feel really scared, I feel really frustrated at the time, but I am his therapist, so I need to be really patient. And sometimes his mom involved in the situation, but I ask her to be patient and I try to be alone in that situation as an art therapist, and then to try to resolve some problem between me and him. And his session in the beginning focu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because he has a severe behavior issue. So I focus on such as the emotional regulation, anger management, and cognitive flexibility and mindful practice, because he really needs to change his behavior. And then his brother, John, is 19 years old. He's really, really lovely boy. He has low function in cognition, so he can only speak short sentence and some words. So I often to use tablet or computer program to communicate with him. But he's very shy and he's very calm, but whenever he wants to respond to me, he smiles and he often to say good. So I really love him. I love his smile all the time. So, but John presents repetitive behavior and has limited ability to use traditional art material. So he can only use marker or sometimes he use kind of crayon. But when I use watercolor or another art material, he used sense of the control. He tried to just use something else other than making art with that type of art material. So it is difficult to give a redirection all the time. And also he couldn't understand abstract concept. So the directive in his session focused on increasing self-confidence and concent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 So, however, the John was highly responsive and receptive with the music and non-traditional art material. So I play all the time the music, and especially he likes to hear some classical voice music. I think that his favorite singer is Sarah Brightman. So I always turn on the music and then have them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sometimes I use 2 or 3 different modalities in his session, not only focusing on art therapy. I use the music and movement, anything that can help him. So right now, I'm going to start to present how art therapy helps those 6 areas. So let's go first about the self-expression. So this is John's work. As I mentioned before, there are communication problems with John. So I choose very simple directive for John. Despite not being able to fully express his emotion, John often smiles and say good whenever he's happy.
So in this directive, I showed him a feeling and emotion chart and review them. So you can see the feeling and emotion chart I provide him. So there's some happy, disappointed, embarrassed, scared, sick, unhurt, angry. There's something else. So I explained each emotion and asked him, so when you feel happy, when you feel hurt, when you feel sick. So I helped him to make a connection about emotional expression, facial expression, and then his real life event. So honestly, he doesn't understand half of the feeling in the chart. However, it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learn about the emotion he didn't know. And he was excited to pick different color and create a puzzle. So I used a lot of pre-made art material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lient. So this is a pre-made art, like the paper puzzle piece. So I asked him to choose, okay, so the green is your favorite color. So if you're thinking about the happy emotion, happy emoji, what color you can pick? And then he picked green and the color, the puzzle piece. So when you see what color will be good for the emoji of the stick. So he picked the orange and then he colored the puzzle piece. So after that, he created the puzzle piece. So I asked him to, so why don't you make a puzzle? So complete your puzzle so we can make your the puzzle piece, the art. So it took a little bit longer time than my expectation, but he completed the puzzle piece and then he write down his name on the middle. So this is my emotion in puzzle piece. So you can, there's all the emotion, your emotion in the puzzle piece. So you can see whenever you're happy and whenever you're sick and whenever you're frustrated, whenever you want to express your feeling. So let's move to the increasing communication. So it is, as I mentioned b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ir family members. So Sean and John's parents ar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immigrants. So Sean has a history of the conflict with his dad, and there were incidents of physical violence. So Sean has a really good relationship with his mom, but he barely talks with his dad. And of course, his dad is busy and he has a lot of business trip. However, Sean's dad didn't accept as his son who he is right now. So there's a huge gap, emotional gap between Sean and Sean's dad. So in this session, I asked his dad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 And I conduct the family therapy with Sean and Sean's dad. So I asked them to create a family tree and think about what their family looks like and needs. So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father and son made the art. So they learned that there was huge gap of thinking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m. So Sean said, I need to talk to Dad more often. That is the problem in his family. But his dad point out that the Sean needs to change his behavior. So his dad is to just focus on what his son needs to change, rather than focusing on how he supports his dad. But as I mentioned before, John reported that he was able to speak his feelings and thoughts to Dad in the session, and then Dad noticed that, okay, so I feel like I focus on what the Sean did wrong, but
now I realize that I need to support him whatever he wants. So let's move to the brief. The brief is a personal experience that often unique and intimate. What brings comfort to us in a time of grieving may differ from what helps someone else. The creating or connecting with art can be a healing experience for some people. The creating something visual can serve as a cathartic method of expression or work as a tribute or memorial of our loved one. So Sean has a bonus name called Glassy, who was his best friend. So Sean doesn't have any close friends, so Glassy was the only animal that he could play with. The Glassy died unexpectedly one day. So I heard that from his mom and asked Sean how he felt. So Sean presented a flashback and logically talked about Glacier's death to me. I feel this is a little bit abnormal, but a person who has autism spectrum disorder is normal. As I told in the beginning, they don't really feel different what other people heard or what other people said. So, however, Sean's mom said that Sean sometimes was tearful and cried and appeared sad about his loss. So we decided to make an album about Glassy. So I asked Sean's mom to prepare photos of Sean and Glassy, and we spent 7 sessions making the album. So we used pre-coloring art material, clay, game sheet, and story making for his album. So the left side photo shows that this is the cover of the album. So we put Glassy's photo on the cover. And the second thing is we use pre-coloring paper, and then we made a picture plane, photo plane, and then we put a photo of the Glassy and Sean in the middle. And then Sean colored the rest of the part. And the third one is we create some storytelling. So on the top of the drawing is a pre-made the coloring sheet, and then we cut the Glassy's photo, and then we glue them on the sheet. So Sean is really good at writing and story making. So he made a story about the Glassy. And the right side, at that time in the session, I asked Sean about, do you think what is the Glassy's favorite part? And then he said, okay, sometimes when I play the Tetris, like the video game, I hold the Glassy in my arm. So we create some drawing of the Tetris, and then we put their photo in this drawing. And the next one is he recorded the memory when he gave the food to the Glassy. So we create the carrot with the clay, and then we draw, and then we add the Glassy photo, and then we share the memory when he gave the food to the Glassy. Whenever we talk about the memory, he's smiling, he was very happy. It seems like he was in that moment, even though he was doing art therapy with me. And we did something fun about the Glassy, and then make art. And we use game sheet that create some maze. And then let's finding the Glassy, and then he
he completes the test and by using some game sheet. So I believe that Sean was able to recall the memory and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ad. So when we thinking about that, it is sad, right? We feel sad emotion and we feel sometimes to cry and overwhelmed. However, Sean said that he was sad for losing Glassy, but he was lucky to have Glassy as his best friend. And then after we complete this project, Sean showed different attitude toward talking about the death or Glassy. So next part I want to share about is sensory integration. So I'm going to share some John's work in this part. How many of you heard about the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we should know because we may open to use this therapy in the art therapy. So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s for people who have sensory processing difficulty, like overly sensitive or undersensitive to their environment, or difficulty understanding sensory input. So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s used to help children learn how they can use all their senses together. That is touch, smell, taste, sight, and hearing. So it is claimed that this therapy can improve challenging or repeated behavior. So this behavior can be related to difficulty with processing sensory information. So John has low function in cognition. So there was limitation in what art material we could use. The goal of this session was to integrate his sense as much as possible. So we used his hand as a canvas. So we colored his hand, and then so he can move to represent some object. So John opened to say the word angel. I don't know reason why, but he opened to say with angel. So I choose a background from the website and have him create angel wing with his hand. So I asked John to move his finger, like imitate the flying angel's wing. And we also create some Valentine's Day card for his family in his hand to show the 3D card to his parents. And we made an octopus as well. So I showed him a photo of an octopus online, and we watched their movement through a video. After we create the octopus in his hand, John tried to imitate octopus movement with his hand. So I will show the video. By imitating octopus movement, he used his muscle, eye, and ear. So we also create the family finger on his finger. So as I mentioned before, he loved to hear the music. So John moved his finger with the family song rhythm. And he smiled, sometimes he laughed. So it was the first time John created 3D art. So he was shy and hesitated in the beginning of the session, but became excited later. So let's move to the collaboration part.
The use of the collaboration art making will promote social skill in people with high function autism spectrum disorder. However, Sean had behavior issue and didn't have social interaction, so he didn't have much time to learn social skill. The Sean and John had difference in their level of function, the one in high function and one in low function. And John felt fear for Sean because Sean has aggressive behavior, so sometimes he show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toward the John. So it didn't seem possible to have session with these two boys together. However, we planned a long-term project for our house where they could cooper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So I provide big paper board and ask Sean to draw his house, including his neighborhood. So we create tree, flower, house, and glass out of paper, and both boys were asked to color them. So Sean wanted to create 3D art, so he made a house and stair. You can see the house and stair he made. And then John would like to use non-traditional art material. So I helped him to use sand to create a driveway in the sidewalk. So you can see real sand. So we put the glue on the board and then heat the sand, and then he creates some driveway and then sidewalk. And you can observe that there's a different tree in here, right? The front tree is made by John, and the back tree is made by Sean. So Sean is more higher function. He has a more the ability to accept the abstract concept. So you can see that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the coloring between two trees. So Sean helped John glue the tree on the project, and he taught him how to color out there. And they attached the flower on the board together. So the collaboration provides a sense of support for Sean and a sense of support, a fulfillment for the John. So this is the first time they worked together, and they had an amazing job, right? And then they were so proud of seeing their project. It was really big, pretty big. And then they took a photo, and then their parents came to the room, and then they very encouraged them, and then they were so happy about seeing their project. So sometimes I feel like the long-term project is help them to increase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because 1 hour session is very short. So sometimes our client is important to satisfy what the outcome, right? So the having big project, long-term project, giving them more pleasure to see their project. So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and then interesting about our therapy. So let's move the online session. Since I stay in Korea, I wasn't able to have these two boys. So I discussed with his mom, and then we decided to starting an online session with Sean only. So I knew that Sean liked to use computer program. He played really good the online program well, and especially his dad is a computer programmer as a scientist. So the Sean has a genetic to the use computer really well.
So we decided to try an online drawing program for Sean, and there are, before we share about his work, I want to talk about some couple of benefits in using online program. So the most talk about benefit of online class is being able to learn at your own pace. The online art class giving you a freedom to choose how much you want to learn and at what speed. So there was a time limitation of the Sean session, but he could save his work and redo it whenever he wants. The anxiety is the main behavior problem for Sean. So however, Sean was able to be less anxious and had enough time to complete his work in online session. The build of personal relationship is one of benefits. The online classes are trending now because they help clients and build relationship on a personal level. The one-on-one meeting for lesson also allow them to gain more attention and personalized recommendation from their therapist. The virtual mode of learning are an excellent option for those who live far away. The additional comfort of learning at one's home with a friendly environment and being able to do it anytime are extra perks of the virtual art program. Even though Sean and I stay far away, one in Korea and one in Chicago, we still continue to make a connection through online session. So he is happy to continue to art therapy right now. So in the first session, I provide the drawing. So we start imitating drawing first. And so I asked him, why don't you imitate the drawing that I show you? And so I was able to observe his ability to use an online drawing program. You know what? I was surprised that he was very focused and complete the task without my help. He didn't ask me anything, he just did by himself. Can you believe it? The next two slides show and the process of his drawing. So this drawing about the Halloween. So you will notice the progress of his drawing the step by step. So he used various tools in one online drawing program. So he drew some line, and he added some dot, and he added more objects by using different online tools, and he filled the color in his drawing. In bunny drawing, I hope that you remember Classic, right? His bunny, his best friend. So he chose the perfect tool to represent the bunny. Also, he didn't ask me anything. He just found himself the tool. And he used a clear and even line to draw the bunny fur. He also used shading scale to represent composition by expressing light and shading in gray. So sometimes I use online painting game to promote Sean's interest in the session. So this program called by color by number. So since we started the online session, he was never late to join and was highly satisfied with his work. So this program shows that you can show the number and then you can put the color as a number. So sometimes you can create some different number and then complete some drawing. So he's really good at this version, so I asked him to buy really the higher level of the online drawing program. So I don't want to just promote introduce this program, no. However, I want to show you there's a lot of different the online program we can use in the online when you meet your client in the virtual. So sometimes I ask client to buy the software. So
Sean showed great interest and improvement on the online program. He often called his mom to see his work at the end of the session. I can see that he was very encouraging and increased high level of self-confidence. He was very proud of himself and he really enjoyed art therapy. So I reported his improvement to his school meeting, and he started getting support from his school for a computer class. So Sean hoped to get a job related to the computer in the future. So I want to share about the do and don't in art therapy with ASD client. So do use same routine when you begin each session. Some degree of structure is important. And do explain instruction in a consistent manner. Do spark curiosity in order to teach new skills. And do overall transition between activities. And then what should we do? So don't overly directive, don't relax with direction, don't use art material that are overstimulating and providing too many options. Don't force or too restrictive with communication skills. So consistent, concise, and structured, well organized directive will be effective for cli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Before wrapping up my presentation, I was just thinking about the challenge what we face working with this population and what we can do to help them. So some of you show that you have experience of working with ASD clients. So based on your experience, what was the challenge for your working with this population? Maybe some of you say the communication, some of you say aggressive behavior, a lack of knowledge about ASD and parents' need, and something else. So what we can do to resolve this challenge? So be confident, right? Be confident about this population. So how many of you feel I'm positive of working this population? You may feel it's okay to work in this population. Maybe feel I don't feel comfortable or I'm very anxious about this population. So in the beginning of the session, I spent more than 30% of my 1 hour presentation talking about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autism. That's pretty a lot, right? Why did I do that? So as an art therapi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broaden your expertise in autism. It's actually not just about treating autistic clients. It's an important part of treating all the clients. Think about the type of mental issue your client has. And ask yourself,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pression?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eating disorder?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schizophrenia? The advantage of art therapy is that it expresses itself through the medium of art and gaining insight. Of course, it is very important part. This is unique advantage of art therapy that no other psychotherapy has. And we're actually focusing on this and helping our clients. But wouldn't you need more practical help for your clients? The first thing you have to know and think about when you are doing art therapy is why I'm giving this directive to the client, to my client. Of course, it takes time to ask the client to make a work and see how it works. However, when you evaluate
and assess your client's mental state. You should move to the stage where you provide a directive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your client. So how do we develop and implement a directive that can help our client in a timely and specific way? This is impossible without expertise, knowledge, experience in the mental problem that client has. If you don't have any expertise in autism, your art directive will be limited in certain point. So art therapy can go beyond self-expression and exploration and do so many things that other treatment cannot do in the course of the treatment. You should never forget this part. Art therapy is a mental health profession. You have to be proud of what we do as an art therapist to your client. Let's see, okay, only 3 minutes left. So I can't believe how much time has passed already.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resentation, and it was my pleasure to see you all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Thank you for the kind job. Applause to Ms. Yuri Kim. Okay, there must be some kind of questions or reason, but all the question and answers can be done in Korean. 자, 질의응답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모셔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재민 대표님 이쪽으로 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학과 과대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사례 보여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교수님께서 이전에 이제 다른 사례들을 만나시면서 만약에 아동 보호자분께서 미술치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시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은 치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시면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미술치료를 끝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술 치료사로서 일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약간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프로페셔널 카운슬러 그리고 아트 테라피스트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미술 치료를 푸시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 많아요. 이거를 좀 더 하면 특히 아이의 경우 부모님들이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좀 더 하면 이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데 부모님이 뭐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미술 치료에 대한 주관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저는 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떤 프로그레스를 보이고 있다 또는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그 미술치료에 있어서 자폐학 미술치료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들과의 어떤 패밀리 테라피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앨리스트 적어도 한 달
부모님들과 미팅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또 저는 그 학생들의 학교에서 하는 그 스텝 리딩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또 지도해 가는지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한 또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제가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고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업데이트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계속 질문하고 저도 여러분들 질문 푸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선생님, 긴 강의, 이건 영어로 해야 되겠죠? 네. Thanks for the talk about 1 hour. It's a very meaningful and great time for us. Once again, thanks for the talk.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and it was my pleasure to see you all today. Thank you. The special lecture 1 is over. Now we can start the special lecture 2. Special lecture 2 is done live in this place. The speaker is coming to this place, and it takes a little bit time for prepare the slides and the position of the speaker. Okay, let's start the special lecture 2. I will introduce the speaker of the special lecture 2. I will introduce the Dr. Jung Minyoung. He earned his PhD from Osaka University, Japan, and then he moved to the US to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Harvard Medical School, exactly speaking is MGH, Massachusetts, USA. He worked there as a research fellow. And he returned to Japan again and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in Hokuyo University. And now currently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same department in Japan. So simultaneously, he leads a research group, Cognitive Science of Korean National Brain Research Institute. He will give us a talk under the title Neuroimaging in the Developmental Disorders. Okay, Dr. Jung, this is your time from now on. Thank you for introducing. Can I take off my mask? Yeah, sure. My name is Minyoung Jung. I'm working at the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My talk title is Neuroimaging in the Developmental Disorder. So, yeah, let's start my talk. Before I start, I introduce some interesting research using the MRI. So, I'm usually using the EEG and MRI. So EEG can catch some sleeping condition and some unconditional condition too. So this study using the EEG and fMRI. So researcher put into the people into the MRI scanner and waiting until they sleep. So we can catch some brain activation when they sleeping. So we wait. And wait.
and we catch the signal from the EEG, and when they sleep, so we catch some EEG signal from the MRI scanner. So, and we wake up some participation. What did you see there in the dream? So, and then we gather all of the data, and we can watch their dream when they scanning. So it's the bigger characters in the MRI. When they saw something, character is bigger. For example, and you watch the book in the dream, the book character is gonna be bigger. And in the building, it's gonna be bigger. So we can catch the dream in the scanner. So if you're using some MRI scanner, so we can catch your thinking and your dream or your condition too. So it's very interesting, right? Also, right now we can scan 6 months baby too. And this is a 6 months baby, and we making some special coil for the 6 months baby, and researcher need to scan together because 6 months baby is a little bit have anxiety with some scanner. So we go into the scanner together, and baby watch some pictures in the scanner. So for the result, 6 months baby also catch their pace in 6 months. So usually it's 6 months baby watch some mother's pace. So baby brain can catch the pace activation too. So it's very, advanced research. This is my daughter, is 3 years, and my daughter, when her stay, we to the MRI scanner every year because her father is brain researcher, and so this is 3 years her birthday, is 4 years her birthday. So you can catch some toys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her birthday present is every year is gonna be changed. So I go to some MRI scanner because I work at the USA and Japan. So USA and Japan, some parents can give her, child to some foreign research is very hard because my language is a little bit, some different. Also, my pace also different. In Japan too, Japanese it is a little bit, I can speak better, but Japanese people feel some little bit differences. So it's very hard to get some children's data. So I showed this picture for their parents. They can give her children too. So I scanned the MRI, my daughter, and then we can make some brain mapping like this, and I can catch every single brain structure every year for my daughter. Right now, my daughter is elementary school, 2 grade elementary school. So in here, she can model for the other children because other children is a little bit anxiety for some scanning. So it's kind of some model for this research. So right now my team is make some movie for some older children. So children participation watch this video and a little bit comfortable and participate this MRI study like this. So where is the MRI technique right now?
it's very easy to adopt some behavior assessment, MRI, for the 4 years to 12 years. So we can research some 5 years to 12 years. So it's ADHD, anxiety disorder, and schizophrenia. It's a little bit, after 12. So we scan the MRI scan every year for the children. So we can catch some follow-up, some all of the behavior and brain development and other things too. So my main focus disorder is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DHD. Is ADHD and ADHD is a little bit similar and also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it's the DSM-4-TR of transport from DSM-4-TR to DSM-5, we can diagnose this all together because DSM-5 can allow some ADHD and ADHD together right now. So some children have ADHD together right now. So we can diagnose this ADHD together. But we need to separate it because its treatment method is a little bit different. Also, its medicine is also different. So we need to consider some ADHD different. So ADHD is high prevalence disorder is 1 in 29. So almost some 1 in 1 class in elementary school right now. Also, prevalence in Korea is growing up. Autism is a little bit growing up, but other disorder is a little bit decreased because its medicine skill is gonna be some developed right now. So, but its autism spectrum disorder is gonna be increased because its diagnosis method is a little bit low developed right now. Also, monthly income is also very low because its autism spectrum disorder have some difficulty in social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o its high salary job is usually needed to some social communication skill and so other things. So it's because its monthly income is very low. So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DHD is very high prevalence disorder, but it's no biomarker for ADHD and ADHD. So in this talk, I explained some behavior marker and some neuroimaging biomarker too. Its first behavior marker is joint attention. Do you know the joint attention? I explained it. Usually the mother point out something like this. So usually you guys follow this pointing, right? But its autism spectrum disorder is a little bit different. Can you find out different one? This is 12 months with a typical development. This baby is right now is 7 years, but there are no diagnosis any disorder. So, but we take the same behavior test. Maybe I need. I'm so not joking. Charlie. The researcher take his attention to some picture, and he turn around some picture, right? But how about the ASD? Maybe here is better, right? I just. At that time, he is not diagnosed as ASD, but he growing up and 4 years, they diagnosed the ASD. So
15 months with ASD is usually some using some joint attention, but it's not turn right or turn left from the others pointing. So let's look at again is from the typical development. I'm so not joking. I cheated. Johnny. Hello, right? And ASD. Loves you. He usually feel some same, sensory, some stimulus or some watching some other things. It's usually T-shirts, also patterns, or some other visual stimuli or sound stimuli. How about the other disorder, like some Down syndrome? I did some same experiment in the Down syndrome in Japan, my master degree. So let's take a look. First response a little bit slow, but she can have joint attention because it's not related with the IQ or any intellectual some behaviors. How about boy with the Down syndrome? Good. Sorry. Yeah, it's a little bit slow, but he can have joint attention too. But the other thing is initiation joint attention. Initiation joint attent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things. Is attention from the children. Like A is some children needed to take attention from others, like this. This is toy, but he needed to some little bit power to using this toy. So he needed to some have. It's not toy, but he want to use this toy again. Like this very natural need have, but how about the ASD? Sam's playing with the penguin. Don't break them. Feet. It's his mother, but he cannot watch her face or any language things is not going to ask. Usually they're not gonna using the communication things for the heart. Like this, yeah. So its joint attention is very related to the language development. For example, if some baby have some high joint attention skill, and then 30 months they're going to have very high language skill.
is 6 months, 8 months, 10 months, 12 months. If they have some high joint attention skill, they gonna be shoulder some high language skill. They gonna get some many words and many nouns, many things. But if they have low joint attention skill, is they gonna be have some low language skill too. But its non-social behaviors is ACD and typical development is there are no different things. But in social situation, they show there are some different things in their social situation only. Like asking or sharing emotion things is they show there some different things. In the joint attention is usually is some using there some I'm usually using some gauge finder or some Toby things is like some eye tracking skill. So this group is find out some ACD specific behaviors like center focus. And when ACD watch there some other things, they usually focus on the center like this. And then few gauge point is usually people with a typical development, they find out some situation like this. If they badminton right now and play badminton right now, but usually watch there some racket and ball. But ACD usually watch there some center and the other things like this. And then it's own normal pattern too. It's like World Cup in the playing in the soccer. We usually watching the TV, but ACD show there some different abnormal pattern like this. Is they watch there some head, and they watch there some signal and face. So a little bit abnormal pattern. How about the emotion? Children with a typical development is if they face some pleasure things, they want to share the emotion with the others, like with the mother or some other people. And they usually say something like this, please watch this, it's very funny, right? Something like this. But ACD is a little bit different. The same situation. Usually they don't want to share anything and any emotion and any attention things. Eating. Oh, here's some more choices. So in this situation, usually maybe you're gonna face this same situation. Like usually mother said, my baby very focused on something, but they not gonna share some anything. But it's gonna they grow up. It's usually they diagnosis like ASD and something like that. So we need to do some catch up, some disappointed point. It's like sharing and joint attention too. How about the emotion again? Sharing emotion. More up high. One more. High. Good job. Up high. Uh-oh. Uh-oh.
Did you see it? Is usually the popping the bubble and watch the other people because they want to share the emotion. But Oh, it's so fun. It's so fun. he's also happy, but please keep your eyes to sharing things. He's not gonna share the emotion with the father or other people, right? Oh, it's so fun. So let's look at again. Popping. It's so cool. And sharing, right? That is. Oh. Hi. Yes, she enjoyed some bubble, but it's. Yeah. I'm gonna skip some movies. This movie is a little bit heavy for this computer, so I little bit skip some movie things. Okay, so let's talk about some brain biomarker for ASD and ADHD. This is my specialty. Okay. My first research question is brain lesion where is the brain lesion for the ASD? And second, my research question is where is the brain lesion for the ADHD? And my third question, last question, is where is the common and separate brain lesion between ASD and ADHD? Yep. Please, let me start first question. I gathered some 40 boys with ASD, and they 11 years old. And also I gathered some typical development boys with 12 old. And I tested ADIR, ADOS, SRA, SCQ like this. And also only I focus on the male only. Also I match the age and IQ and right-handed because it's usually brain research needed to some separate left-handed brain, right-handed because it's brain development is a little bit different between right-handed and left-handed. And I find out some specific brain region is right lateral occipital cortex. It is related to some visual areas. There are no relationship with the IQ, and there are
only relationship with the ASD symptom. If they have increased, decreased these structures, they have some high social difficulty symptom like this. So my results showed some association between lateral occipital cortex and ASD symptom. So is the brain lesions are related with the ASD is lateral occipital cortex. Why? Is associated with the face cognition. Is this part is fusiform face area is usually people watch their face usually activate this lesion, but ACD showed some decreased activation in these areas. So that's why is this result shows associated with the face cognition. Also, this lesion related to the balance of visual processing and impair the communication cue and impair the emotional cue. So in the clinical session, you guys usually feel some boys with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girls with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is a little bit different. It's usually high sensory processing disorders is usually girls with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but it's usually boys with the autism spectrum disorder have some social communication skill or some language development is a little bit different. So that's why this result show the differences. This study only participates boys with ASD. How about the brain lesions are related with the ADHD? I use this method, but this method is a little bit, different part with in this major, so I sort of skipped this part. I found out some this brain lesion. It's orbital frontal cortex. So orbital frontal cortex is in here. It's usually orbital frontal cortex is involved in the executive function, and they control the attention and control the decision making and control the reinforced learning and the working memory too. So my last question is, where is there some common or separate brain lesion between ASD and ADHD? I gathered some almost 100 people, children with ASD and children with ADHD, and I look at some functional brain activity between ASD and ADHD. I calculated some accuracy and sensitivity, so if I using some fMRI, we can separate some ASD and ADHD almost 80%. So the main brain lesion is insula cortex. Insula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and emotional cognition. Insula is key brain lesion like pain control and sensory control, and also it's high level of the autistic trait, like some sensory processing is usually ACD have some high sensitivity with some pain, but its insula is controlled with some pain things. So that's why insula cortex is the main brain area between ACD and ADHD. So my first answer is brain lesions are related with the ACD is lateral occipital cortex. Is my second answer from the second question is orbital frontal cortex.
is my last answer is intracortex. Is main brain area is intracortex between ACD and ADHD. So I feel there some this brain biomarker is ACD is a little bit impaired with some lateral occipital cortex, and they show some different behavior from the sensory and social and emotion. But ADHD have difficulty with the frontal area, so they show there some sensory problem, attention problem, emotion from the orbital cortex. Why this MRI study needed to this area, at the therapy area? So what needed to consider this brain study? MRI is very sensitive tool. Also, children brain is usually developed every year. Also, I showed this. I'm a little bit scared. So, ADHD is usually growing up to some little bit like this, but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the ADHD usually it's a little bit slowly developed in the frontal area. But its typical development is usually developed in the frontal area a little bit and faster. But it's in the middle school or some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ADHD, it's almost the same, like typical development. You feel that some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ADHD usually almost they can control their attention or their anxiety and emotion things, because its brain also is almost the same. But in the elementary school, it's ADHD and typical development is a little bit very different. But it'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s almost the same in the brain area. So that's why it's a little bit middle school student or high school student with the ADHD is a little bit gonna be good condition is almost in the classroom or some clinical session. Also, I started a neuroimaging study for the children, for the MUs. So my lab goal is almost 3 goals in KBRI. First goal is gene-brain behavior, some interaction. And also my second goal is brain mapping for children. And my third goal is research realizing. So increasing child MUs in South Korea is very important problem. So I studied some MU study. So I showed this part. If children hear some parents' verbal MUs, like some parents fighting, when children watch some parents fighting in the room, they decrease occipital area because they watch some very hardish things in the brain. So its brain is a little bit decreased. Also, they have experience with some sexual MUs. They also decrease visual area too. So my study take some MUs type is there are some no interest with the children. There are no child care within the family. So they also increase some brain specific areas because they waiting there some parents interesting and they waiting all the time. So some specific brain is gonna be bigger.
Also, my team is to also find out some specific lesion with some parenting stress. So parenting stress is also related with some children's brain development. So high parent stressing is gonna be decrease some brain lesion in the children. So also I scattered some DNA data from the children. So this is my daughter too. So my daughter is getting some saliva from this capsule, and we analyzed some DNA sample from in the body. So I found out some specific brain lesion related with the DNA data. So I tried to do some specific brain biomarker from the parenting stress or developmental disorder things. So many study is going on. So I will show there some specific disinformation and next time. Yeah, I do the many things so right now, so I just test these things. Too many things, yeah. So the children's brain is a little bit different among the sex difference, language brain development. So I gathered almost 253 children in South Korea. So I check the MRI data every year. So I gathered almost some biggest cohort in South Korea right now. So it's many things I'm gonna skip. So it really is very interesting. It's between boy and girls. It's brain development also different. So in the age range also different. Also comorbidity is if someone have ACD and ADHD together, is brain development also different. So we needed some big data every year. So we needed to gather some big data for the brain biomarker. Also, I gathered some 1 year to 5 year the data from th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So we co-work together. So we gathered some 35 weeks from the 42 weeks brain imaging data too. So I started some gathering data from Seoul University and Gyeongbuk University and KAIST. So we gathered some big data together. So if children come to this study, they can gather some Lego and nice picture too, like this. So many children come to the KVRI and take the MRI scanner too. So my cohort study is also have some special lecture like Professor Choi Jae-chun or Professor Kim Bung-yeon come to the KVRI. They get a lecture for the children. So every year is, very interesting lecture is lectures from the invited talkers. So it's very interesting. So please come to this lecture anytime. Also, I make some app. So this is Mom Jikimi. Is like if parents or children using some app and they set a simple test and little bit score is a little bit high, this app showed some hospital or some 심리 center is like psychology test. Psychology centers is very near this area, so you can using this app. So this app is a little bit open. There's some
last of this December. But this app is, you can download it. It's Brain Adventure. The Brain Adventure is like for the children. Children can study some brain area or some brain things. So you can use this app, but only Google. Also, we make some storybook for the children. So if someone interested, I brought one book today for you. So just I can show this storybook for the one audience for the present. So I can give you to this book. Maybe. It is like this. It usually is free, but it's a little bit sketchbook. So it's coloring book usually. It's like this. You can, children can coloring this brain. Everything is story also is over here. So I can give you one book for the audience. Oh, okay. Also, I made some Korean children face assessment system. This is my daughter too. So my daughter make some emotion pace. So we can using this pace pictures things in the internet. So actually I got some 40 children pace. So in boys and girls. So we can using this pace stimuli with any internet service. So I will open this pace stimuli in the soon, but it's not right now. So we prepare these things too. During my research, I have some important things comes out. First sample is we usually getting some typical development children, but take the MRI, they have some diseases. So we reported some these things to the parents. Actually, she go to some Severance hospital and take a surgery. They gonna be better. Also, we have some direct testing. So usually, parents have some questionnaire and go to the home. They're not gonna come back. But we take some questionnaire in the time. We can catch this signal right directly. So if a questionnaire score is very high, this system send it to the mail to me, and I check at that time and reported these things, and we linked some research center or some hospital indirectly. So my last message is like this: is brain science and art therapy is not good relationship right now, right? But art therapist with brain science is gonna be very powerful because brain science is very scientific evidence is very, plentiful right now. So you can use this brain science thing in the art therapy. Also, brain scientists can use the art therapy things in my research things. So it's gonna be getting together is very important thing. So we need to have some good information from the brain science, and also I needed some good information from the art therapy. It's gonna be win-win. So my last take-home message is gonna be, let's go together for some autism spectrum disorder or ADHD. Thank you. Thanks for the remarkable and thanks for the fruitful jargon today. Now it's the time for question and answers. For me personally, I had lots of questions from methodology to interpretation and
neurobiological background of the brain development, but it's too egoistic if I take a question for this point. Rather, I would make a place for the audience to the question. 자, 질의응답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영어로 발표해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하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아까 PPT에서 딸 나오가 3살, 4살, 12살 계속 MRI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 촬영의 목적이 뭐 아까 데이터 구축인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제 기간은 언제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생의 MRI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밖에 보통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강에는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은 아니었던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제가 뭐 한국어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매년 찍고 있고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영어로도 잘 설명했는데 제가 사투리 섞인 영어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고 일본에서도 연구를 했고 한국에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한테 자기 아이를 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 애를 매년 찍고 있는 약간 또라이 같은 연구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뭐 저는 당연히 잘 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MRI가 비침수적이고 그리고 방사선을 쓰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이를 이용해서 아까 홍보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펫이랑 MRI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MRI만 쓰기 때문에 커다란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몸에 피해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모았거든요. 올해에만. 근데 이제 300명 중에 이제 MRI 데이터를 찍고 있고 그리고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부터 중독 검사까지 거의 거의 풀 세션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모아서 타이까지 모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들이 매년 모아야 되는데 애들이 안 도망가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고를 주기도 하고 아까처럼 김몽현 교수님이나 최진 교수님 같은 이제 대구에 제가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강연하면은 이런 부모 강연도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늦었던 이유가 오전에 저희 내각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내가 어떻고 뭐 장난감도 같이 만들고 하는 행사들도 매년 진행해서 경상도를 못 도망가게 이것들 못 도망가게 잡아놓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꽉 차서 추가는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놓고 싶으시겠지만. 참고로 저도 15년쯤 전에 MRI를 많이 찍었는데 저는 뭐 매년 찍느라 1년에 한 20번씩 찍었거든요. 제 머리를. 근데 저 지금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거 확실하신지 제가 순간 이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MRI 찍었더니 저 아나토미는 해부학적으로는 멀쩡하대. 모르죠. 뭐 펑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한 300명 정도 찍으면 아까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제 심리 검사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리 점수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안에 뭐 종양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처럼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서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사진을 검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본다고 모르는데도 이제 그분 확실히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발로 확인해서 제가 트레이닝 협조를 해서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간 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정 박사님도 이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네. 아까 따님의 표정을 아까 9가지인가 6가지인가 보여주셨는데요. 그 표정을 지을 때 MRI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을 찍을 때는 MRI를 찍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MRI가 굉장히 움직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특히 움직여버리면 좋은 영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폐들 교육용 그리고 평가용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어른들 얼굴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국 애들 얼굴 표정 찍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총 6가지였는데 무표정까지 치면 7가지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표정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공짜로 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표정에 따라서 애니 코텍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찍을 수가 없었네요. 네, 근데 반대로 보여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 표정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아까 후지폰 페이스라는 방추역 얼굴 영역이 반짝반짝거리는데 플러스에서 아미그달라라는 이거 편도체의 부분에서 이제 동시에 활성화 나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약간 불안 네거티브한 쪽은 왼쪽일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쁜 경우에는 오른쪽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많았네요. 짓는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잘 안 되었어요. 네. MRI는 움직임이 있으면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봐야죠.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무조건 질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받겠습니다. 이게 행동부터 하면은 한 긴 렉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에서 제가 주로 이걸 이틀 하는 내용을 제가 맞아요. 한 시간 만에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긴 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저기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잘 보이시는 분한테 드릴 테니까. 이거는 컬러링북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해서 스토리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흥미롭게 여기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색깔을 마음대로 칠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쉽긴 하지만은 이걸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정민환 박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기 가져가시는 분 누구 한 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이런 악역은 내가 임지환 교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1부 강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3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3시 반부터 우수 논문, 우수 사례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래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따뜻한 지성을 키우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땡에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 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 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 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 주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네요 그대가
자,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있는 분들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발표자들은, 자, 발표자 소개 소남 들어볼까요? 네, 발표자들은 저희가 질의응답도 있고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발표를 10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10분. 너무 장황한 것은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고 진짜 메인은 그림이 나왔을 때 내담자가 얼마나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곤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 쓰잘데없는 검사 도구와 연구 방법들은 스킵.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은 사례 속에서 내담자가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오케이? 10분. 연구 목적 다 안 읽어도 돼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팍팍팍 지나가시면. 그림 설명. 그러니까 사전, 사후, 그리고 그 우리 단계별 설명 있죠. 그 부분에 그림 띄워서 좀 집중을 해주세요. 10분보다 더 짧으면 제가 두고두고 이뻐해 드릴 거예요. 네, 시간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행사 우수 논문 그리고 우수 사례 연구로 선정되신 총 6분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미술치료학과이자 미술상담학과의 임지양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향하여 등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잘 봐주세요. 화면이 사각으로 전면에 화면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공식적인 시작 전에 우리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그리고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론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영 총장님과 또 한지연 대학 원장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교직원들 많은 노력을 주셨는데 특히 우리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굉장한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행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아침에 최고의 감동은 바로 핸드드립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피 레드에 계시는 서재일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핸드드립으로 커피 직접 다 내려주셨고요. 대구대 교원으로 재직 중이신 또 우리 현직에 계신데 주말에 또 오셔서 같이 커피 봉사활동 해주셨는데 여기에 드는 많은 비용들을 찬조를 해주신 교수님과 졸업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장애한 미술재활이라는 지겨울거나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을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신 김은지 교수님과 그리고 심리검사, 발달장애 진단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강의를 해주시던 지혜정 교수님께서 찬조를 크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졸업생 찬조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주셨는데 특히
그 먼 나라 미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실습은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시느라 엄청난 항공료를 지불하셨던 우리 이나혜 박사님과 강영미 강사님께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해주셨고 우리 원주의 김영숙 강사님, 그리고 이경숙 박사, 그리고 학부 작년도 학회장이셨죠. 하근정 대표님께서 또 찬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재학 졸업 우리 학우들의 수많은 열정과 찬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논문 및 사례 연구 공모 수장자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논문 우수 논문 수상자신데 우리 오전에 총장님 표창장 받으신 세 분이죠. 상금이 꽤 큰 금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상금과 표창을 받으신 세 분을 일단 대표적으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세 분은 각자 또 전문기관에서 그리고 당신 연구소에서 미술치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세 분 중 특히 원주에서 다솜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학부와 석사를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2012년도죠. 우리 석사과정 1기로서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사진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회상기능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휴먼케어대학원 1기 김현숙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반가운 얼굴들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썼던 거지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 노인들의 제가 논문을 쓸 때쯤이면은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고령화 시대를 접어든다라는 어떤 그런 소통에서 많이 있고 이래서 제가 노인분들 하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매체가 우리 미술 매체가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그리고 잘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우리 그 미술치료의 장점도 살려주겠죠, 그죠? 시각적인 우리 이제 표현에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접근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활용하는 집단 미술치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그 노인의 해상 기능과 자아 통합을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했고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죠. 노인 연령들이 많아지고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심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오고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논문을 쓰게 되어서 요즘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목적은 노인 해상 기능과 자아 통합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그곳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한 기관을 선택을 해서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1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16분을 선정하는 가운데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노인분들은 치매를 앓을 수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술치료의 어떤 그 그룹에 제한이 될 수가 있어서 항목형 치매 검사를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20점 이하의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냥 무작위로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69세에서 78세 정도의 16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연령을 보면은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 뭐 가족 구성원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건강 상태는 비교적 좀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 몇 분들은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폐암이나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노인 질환, 관절이나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 수준 정도는 대부분 초등학교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중퇴를 하신 분들도 대부분 계시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노인분들의 하나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논문을 많이 써보신 분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처리는 그냥 저는 이제 집단이다 보니까 질적 우리 미술치료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우리는 양적, 질적을 같이 함께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저는 이제 노인분들이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취약하셔가지고 나 그림 그리는 거 미술치료이니까 그림 그리는 거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그림 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도구에서 자아통합하고 해상 기능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할 때는 SPS 또 통계를 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통계를 내었는데 그 통계에 따른 연구 결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감소 결과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위 영역별로 대형 표면의 T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신다는 것은 이 점수는 높을수록 부정적이고 낮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여기 결과를 보시면 여기는 아무 변화가 크게 많지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사진을 준비할 때 저희 그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그 정선 고한 태백 이쪽에 광산지대에 그쪽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원주로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대적으로 살았던 분들이라서 제가 거기 그 영월에 가면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투사적 사진, 그리고 연예인 사진, 그리고 노인분들이 소장한 가족 사진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일기에는 나는 스타라는 것은 예전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그런 자기의 꿈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꿈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예인에게 닮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이 얘기 때는 손을 서로 라페 형성도 되고 서로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립스틱이나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는 화장품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얼굴에 화장도 해드렸더니 화장을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화장을 해드리고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3회기는 까치까치 설날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는 설날 그러면 많은 의미를 주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사시는 세대에서는 이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거는 동료도 있듯이 굉장히 의미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윷놀이도 하고 이런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 때는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분들의 뭐 첫사랑 얘기,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울기도 하셨고 기뻐서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5회기는 가족 얼굴 만들기를 저서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가족 사진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것을 그 중에서 내가 가족을 그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가족을 표현해보자고 해서 어른들의 소근육 발달도 좀 강화시켜줄 겸 이렇게 해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에 대한 이제 나보다가 먼저 간 딸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 그래서 그런 것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시는 분, 또한 가족들에 대한 이렇게 애환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서로 간에 위로도 해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6회기는 지금 사진이 많이 흐리죠? 요 흐린 데는 본인들의 사진을 여기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꽂았습니다. 본인들의 사진을 꽂다 보니까 본인들 얼굴이 보여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굴을 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그리고 사진 여기 중간에 제가 빠진 회기가 있는데 이 빠진 회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빠진 회기는 제가 사진이 투자적 사진은 그냥 제가 그걸 제가 뭐 돈을 주고 샀지만 그냥 일반 사진 그 전시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모았던 사진들은 제가 여기다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회기수가 이렇게 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회기는 나의 소중한 사람, 19회기는 감사와 용서, 그리고 12회기는 소중한 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보시면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하나 좀 제가 특이한 얘기를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분 한 분이 그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저기 점수가 나와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했고 이제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논문을 이제 쓰면서 이러한 이유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랬으면서 제 하나의 또 성장도 된 것으로 많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짧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힘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음에도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에 미술치료 저희들 많은 그 논문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김영수 교수님,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쉬움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26일 날 월요일이죠. 밤 8시 저희 줌 무료 오픈 스타디를 할 때 오늘 발표하신 6분 일정을 한번 여쭤보고 충분히
사례 발표도 하시고 질의응답 가능한 시간을 준비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미술치료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실습 강사이시며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경수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다들 피곤하시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긍정심리 집단 미술치료가 기혼 여성의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의는 한번 책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도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살펴볼 거고 질적 분석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도서관에 30, 40대 기혼 여성을 20분 모집해서 실험 집단 10명, 통제 집단 10명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로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KHTP 했고요. 통제 집단은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검사를 하였고 나중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질성 검사하니까 두 집단이 동질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 10분은 30, 40대 기혼 여성이었고 고졸에서 대학원졸 그리고 거의 주부였습니다. 통제 집단도 특성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 사전 면담하고 사례 개념화는 자기 효능감도 부족하고 심리적 안정하지도 못해서 긍정심리 집단 미술치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긍정심리 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하였습니다. 통계 분석했고요. 질적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통계 분석해보니까 실험 집단은 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과제 난이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전체 심리적 안정감 점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 지배력에서 조금 더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10분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 중에 제일 변화가 많았던 H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전업주부였고 처음에 사전 그림 검사 보시듯이 좀 힘이 없고 세부 묘사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후 검사해보니까 세부 묘사도 잘 되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H씨 자기 효능감하고 심리적 안정감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H씨는 처음에는 육아에 너무 지쳐서 힘들다고 계속 호소를 했었는데 마지막 회기쯤에 와서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HC 그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됐다고 했는데 점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형까지 있는데 일반하기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20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질적 변화가 있어서 의미 있게 종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26일부터 격주간 발표를 모시겠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5분 만에 간단하게 끝내주셔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석사 논문, 우수 석사 논문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예, 다이안 영미 선생님. 예, 다이안 선생님은 마음짓기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올해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외래 교수님으로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셨는데요. 주제는 게스탈트 집단 미술치료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고요. 연구 배경입니다.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데요. 감정노동이 가장 많은 직업 상위 20개를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연 1위가 텔레마케팅에서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왜 이 상담원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왜 게슈탈트 미술 치료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게슈탈트 미술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요. 내재된 생각,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이 많죠. 그게 다 배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온전한 게슈탈트의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내재된 배경으로 가 있는 생각이 밖으로 정경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완전한 게슈탈트가 형성된과 동시에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치료를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해결 과제, unfinished business라 하죠. 그 미해결 과제를 우리가 정경에서 다시 배경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배경으로 내보내고 게슈탈트를 다시 형성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게슈탈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 테어리, 장이론입니다. 왜 게슈탈트 미술 치료인가를 계속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징커는 이 게슈탈트 미술 치료를 6단계로 나눴습니다. 배경에서 감각 동원, 그리고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행동,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각과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에서 이 과정에서 미술치료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아까 제목과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범행 시기에 게슈탈트 미술치료가 상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의 변화를 유도하고 싶은, 그리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삶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연구 대상은요, 서울에 있는 땡땡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느 정도 약간 적응이 있어야 되기에 경력 6개월 이상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주 좋게는 무선 할당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상담원들이 너무 바쁘고 이게 12주 동안의 집단미술 치료를 해야 되고 사전 사후검사 14주가 걸리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자원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무선 할당을 했고요. 실험 집단 9명, 통제 집단 9명으로 구성했고요. 검사 도구는 스트레스 반응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스트레스 반응, 객관적 검사인 근로자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썼고요. 그 다음 투사적 그림 검사의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그리고 삶의 의미를 검사할 때는 스티거의 삶의 의미 척도를 썼습니다. 자료 처리인데요. 보통은 T-테스트인 모수적 통계 분석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 모수적 통계 분석은 3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비교 모집단의 정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분산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의 실험은 등분산성에서 사전사후 그게 동질성이거든요. 이게 제가 무선 할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 등분산성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치의 연속성이란 말은 키나 몸무게의 숫자처럼 절대값에서 그 절대값의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리코드 척도나 레게 스코어링, 그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레게 스코어링처럼 그 순위만을 다루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치의 연속성에서 부합되지 않아서 모수적 통계 분석 대신에 비모수적 통계 분석을 썼습니다. 비모수적 통계 분석인 경우 독립적 집단 결과를 비교할 때는 Man, Whitney, New 테스트를 쓰고요. 짝을 이룬 결과를 비교할 때는 윌콕슨, 사인드, 랭스 테스트를 썼습니다.
검사 지수 간 상관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s를 써서 상관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요, 징커의 그 6단계를 도입해서 물러나는 단계, 감각을 동원하는 단계,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행동, 접촉을 도입해서 도입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도입기에 특히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신체 감각을 동원을 했고요. 중기에 미해결 과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촉진했습니다. 그 다음 후기에는 실존적 삶의 가치를 알아차림으로써 미해결 감정을 멀리 보내는 게슈탈트의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이앤 영미로 치시면 KCI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근로자 스트레스 반응 척도인데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등분산성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에 근로자 스트레스 반응 하위 요인 중에 우울 증상만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 결과입니다. 근로자 스트레스 반응 척도에서 실험 집단만이 유의미하게 p-밸류가 나왔습니다. 41에서 31.7로 집단 미술 치료에 의해서 스트레스 반응 지수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결과를요, 질적 분석, 왼쪽에, 저쪽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질적 분석도 했고요. 왼쪽에 이거는 레게 스코어링을 가지고 채점을 하였습니다. 레게 스코어링은 스트레스 지수와 내적 자원 지수 두 가지로 나눠서 검사를 합니다. 채점을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거고, 내적 자원 지수는 엔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 내성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채점하는 것의 요소는 뭐 비가 너무 많다든가 번개불이 너무 크게 친다든가 먹구름,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지수에 채점하는 요인이 되고요. 내적 자원 지수는 뭐 우산을 쓴다, 뭐 장화, 비옷, 그런 것들이 내적 자원 지수에 속합니다. 빗속의 사람 레게 방식으로 채점한 결과 스트레스는 실험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5.33, 3.56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통제 집단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적 자원 지수에서는 둘 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내적 자원의 변화는 아마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12주 동안의 미술 치료를 거쳐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타고남이 아닌가 봐요. 삶의 의미 및 하위 요인에 대해서 삶의 의미 지수에서는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통제 집단에서 의미가 없었고, 그 삶의 의미에서는 항상 의미 추구를 먼저 하고 의미 발견을 합니다. 의미 추구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요. 의미 발견에서만 실험 집단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미 추구는 누구나 다 하나 봐요. 이게 누구든지 잘 살고 싶다. 그게 의미 추구거든요. 그게 누구든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모두 다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지수와 삶의 의미 지수 간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는 의미 참고로 해주세요. 의미 추구를 해야 의미 발견 1번, 2번. 이건 스트레스와 의미 추구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의미 발견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당연히 네거티브 상관관계라고 별표가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완화 모델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게슈탈트 집단 미술 치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게슈탈트 미술 치료 후에 스트레스 반응 지수, 빗속의 사람 검사의 스트레스 지수, 삶의 의미 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의 게슈탈트 집단 미술 치료가 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심리 프로그램으로서 유용함을 시사합니다. 덧붙여서 회사 차원에서 이런 게슈탈트 미술 치료 같은
그런 치료를 좀 활발하게 나라 차원, 회사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세 분의 전문가, 자, 마지막 발표, 예, 이다현 선생님, 예,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전문가의 발표를 마무리하고 세 분의 공주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분의 공주님들은 또한 전문가를 꿈꾸고 계시고요. 1인 5역을 하고 계시죠. 주부이며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학생이며 또한 아내인데 며느리이며 또 한 어머니의 따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맨 처음 발표를 주실 분은 서울에서 오신 박미선 선생님, 자폐성 장애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생들 굉장히 많이 떨 것 같은데요. 뜨거운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얘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PPT도 처음이고 발표도 처음이라 지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폐성 장애 아동의 바람직한 자기표현 방법을 체험하고 대인관계 능력 또는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연구의 목적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의례자유. 대상 아동은 8세 언어장애가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 남아로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현재 인지치료,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새로운 활동에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사회성도 어렵고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혼자 놀이를 하며 장난감을 독점하고 나누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주 호소는 아동이 상황에 맞게 자기 표현을 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며 일반 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개인력입니다. 아동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한없이 너그러운 편이며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빠가 엄마 대신 조금이라도 혼을 내면 여린 심성을 가져 울고 무서워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강한 인사성으로 사람들에게 좀 당황하게 하지만 여리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가족사항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와 친밀도가 굉장히 높으며 가정적이십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며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허용적이신 어머니입니다. 자, 사례 개념화입니다. 본 연구 대상은 현재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언어장애가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입니다. 아이의 강점은 좋아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특히 주산, 영어, 숫자 외우는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아동의 취약점은 기능적인 문제는 없으나 귀찮아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표현과 사회성에 있어 그림 그리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스크래치 보드에 그리기, 좋아하는 슬라임 놀이와 감정카드 놀이 등 다양한 재료와 소재를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표현 및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행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 매체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의 향상을 도와주어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성이 향상되어 사회적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처리도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기표현 척도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입니다. 사전 31점에서 사후 54점으로 총점이 23점 증가하였습니다. 자기표현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지적 표현에서 8점, 정서적 표현에서 4점, 사회적 표현에서 5점, 창조적 표현에서 6점 증가하였습니다. 신체적 표현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림 검사의 사전 사후 비교 검사입니다. 사전 그림 검사에서 나무를 그려보자고 했을 때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며 나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제가 나무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 뒤에 나무를 그렸습니다. 사후 그림 검사입니다. 무슨 나무를 그려볼까 했더니 대나무라고 해요. 대나무를 알아? 그러면 대나무를 그려볼까 했더니 주저함이 없이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사회성 기술평점 척도 검사입니다. 사전 7점에서 사후 15점으로 총점이 8점 증가하였습니다. 자의기 주장에서 2점, 협력에서 6점 증가하였고 자아통제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적 집 나무 사람 검사 사전 사후 비교입니다. 사전 검사에서 보면 집을 그려보자고 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사후 검사에서는 집을 그려보자고 하였을 때 주택을 그려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회귀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회귀가 있어서 제가 2개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친밀감 형성 및 긴장 이형 단계에서 1회기는 첫 회기라 기억에 남습니다. 제목은 물고기 놀이로 숫자를 패턴대로 놓아보고 자기 표현을 하였습니다. 7회기는 우리 가족을 표현하였는데 평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동에게 과자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자, 연구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기 이해 및 자기 표현의 단계 14기는 플레이콘으로 탑쌓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아동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콜라주 16회기를 하였습니다. 엄마랑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제일 좋다고 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자, 회기별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역기능적 인지행동 탐색 단계입니다. 19회기 동물가족회인데 아빠는 사자, 엄마랑 아이는 곰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3회기는 우주 슬라임으로 이 회기에 대한 반응이 제일 컸습니다. 슬라임을 굉장히 좋아해 한참 동안 가지고 놀았고 활동을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 하였으며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였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기능적 인지행동 재구성 단계입니다. 26회기 좀 전에 그 사전 검사에서 집 그린 것을 봤다면 굉장히 많이 섬세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보였습니다. 스크래치 보드에 아파트를 그렸는데 B1, EF 등 구체적인 표현을 하였고 동그랗게 표현한 모양이 있어서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라고 말을 하며 완성하고 나서는 더 그리고 싶다고 하나 더 그리고 싶다고 표현하였습니다. 31회기 제목은 종이국에 물감 찍기인데 아이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마, 기다려,
한숨이었습니다. 글자에 써서 마음껏 구긴 다음에 물감을 묻혀 신나게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자, 해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구성된 인지행동 유지 단계입니다. 34회기 나만의 필통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자기 표현도 잘했고 집에 가지고 가서 더 많이 꾸미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36회기 친구 얼굴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는데요. 친구에게 선물할 와플 과자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전해주며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결론 자, 결론입니다. 자기 표현 척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림을 그릴 때 얼굴에 웃는 입 모양이나 나무의 잎 표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둘째, 사회성 기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활동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을 하여 높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회기별 관찰실을 통해 회기를 거듭할수록 손의 힘이 좋아져 필체나 색칠하기에 붉은 선이 나타났으며 자신감 있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성으로는 처음 해보는 기법들도 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활동 후 재료 정리도 함께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헌입니다. 첫째, 본 연구는 자폐성 장애 아동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 사례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가 진행되어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본 연구는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자기 표현과 사회성 향상의 다양한 환경의 접촉을 제공하여 경험 위주로 장애 아동의 발달을 돕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미술치료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치료력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치료실 외에 다양한 야외활동 수업에서 아동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아동의 감심도 등을 체크하여 현장에서 좀 더 보완하는 치료사의 유연한 자세가 장애 아동에게 더욱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린다라고 뻥을 치시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소개 전에 먼저 축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구에 계시는 심성애 선생님, 2023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아시죠? 우리 미술상담학과 재수는 필수이고 삼수는 선택인데 한 번에 합격하신 심성애 선생님 먼저 축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대한 대상관계 미술치료 사례 연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응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심성애입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 사유입니다. 본 연구 대상은 특수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지적장애 1급과 엔젤만 증후군 등 다중장애가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하여 통제가 되지 않아 외부 활동을 자제 중이시고 새로운 자극에 크게 반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술치료를 통하여 매체를 접해 자기 표현과 사회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계획력입니다. 옹알이 뒤집기 발달 단계를 보이다 4개월 때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의료사고로 10개월의 장애 진단을 받고 언어치료, 감각치료, 재활치료 등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10살에 초등학교 입학, 11살 때쯤 대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염색체 검사로 엔젤만 증후군을 있는 걸 알게 되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시며 지금 현재 언어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특징은 비닐 소리와 스티커, 부수고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 사진이 많은 책을 즐겨봅니다. 언어 표현은 손사래나 구역질로 표현합니다. 가족력이 가족력 5번요. 가족력입니다. 아버지 자영업 하시며 과묵하고 경상도 특유의 화내는 듯한 말투가 있습니다. K군의 장애가 있어 겁을 내시며 놀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내담자에게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 교육하시며 차분하고 약속을 중요시하십니다.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나 내담자의 중증장애로 원만한 소통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형은 대학생이며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과묵하고 K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며 많이 참는 편이며 상호작용 못하고 한 번씩 몸으로 놀아줍니다. 사례 개념화입니다. 내담자의 강점은 온순하고 스킨십을 좋아해 잘 따르고 현재 사춘기 중이라 떼쓰거나 눕는 등 돌발 행동을 합니다. 취약점은 언어 표현, 손의 눈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잡거나 때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을 좋아해 얼굴을 만지거나 옷을 잡아당겨 오히려 사기를 해 제지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모든 가족이 중증장애인 내담자와 소통과 상호작용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관계 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으로 내담자와 상호작용, 사회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단계는 대상관계 단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자기 표현 사전 사후 비교하여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표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 그림 검사에서 처음에 연필을 잡지 않아서 제가 잡고 같이 그렸는데 처음 잊었듯이 그리고 한 줄 그었고요. 사후에는 연필을 스스로 쥐고 두 줄 그었다가 던져버려서 제가 다시 지어줬을 때 두 줄 더 그으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회성 사전 사후 비교입니다. 척도 검사는 참고해 주시고요. 물고기 가족화 검사에서 물고기 스티커를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사전에 그 스티커를 제시한 것을 전부 사용하였고 앞뒤 면을 임식 못하였습니다. 사후에도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사례를 단계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어종기, 사회기, 신문지 공놀이 할 때 재밌는지 치료사에게 던지며 같이 공놀이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치료사를 도와 신문지를 휴통에 넣었습니다. 상대적 어종기 중 17회기, 여러 번 같은 사진을 보며 원하는 사진으로 백을 만들고 자신의 물건을 넣었습니다. 독립을 향하여 35회기, 적극적 매체 활동하며 치료사의 칭찬에 웃으며 뿌듯한 표정으로 하이파이브 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스티커를 가져와 신문지에 꽃을 찍고 중심에 노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연구 결과 절대적 의존기, 긴장감이 완화되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매체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마음껏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 의존기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으나 다양한 미술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회기가 지나면서 흥미 가지고 협력해 주었습니다. 눈 마주침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치료사와 상호작용하였습니다. 독립을 향하여에서 재료와 매체에 대해 적절하게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자기 표현의 기회가 적었지만 여러 방법으로 자기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매체 완성 후 작품을 통해 성취감이 생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첫째, 자기 표현 능력 척도 검사에서 평균 총점이 0점이 상승하였으며 내용적 요소에서 정확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사회성 기술 평점 척도에서 총점이 13점 상승하였고 가족과 협동, 자기 주장과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눈으로 여러 매체 탐색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중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 표현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있는 제가 간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제감보다 더 쪼그라드는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발표자인데, 예, 우리 발표팀 막내이고요. 제일 어리시고요. 네, 예, 항상 보면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러죠. 자, 세 번째 발표자, 부산에서 오신 안은진 선생님.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 표현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인지적 미술치료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텐데요. 마지막이 제일 떨리는 거 아시죠?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회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뢰사유입니다. 본 연구 대상은 지적장애 2급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일반 학교에서 통합반으로 가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와의 대화를 어려워하며 일상 및 학교 생활에 있어 자신감이 없고 무엇이든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며 이에 미술 치료를 통하여 자기 표현도 향상되고 자아 존중감도 향상되길 원하십니다. 개인력입니다. A양은 출생 당시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 후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여 1년 유예하고 이후에 드림 스타트를 통해서 지적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날짜, 시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면을 보이며 기본 생활 활동은 가능하지만 장거리를 가는 등 이동은 어려워하며 평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무엇이든 못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으나 친해지면 애교도 보이고 활발한 성격이고 아빠를 좋아해서 잘 따릅니다. 네, 가족력입니다. 아버지는 무직이시고 아이들의 주의 양육자이십니다. A양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고 A양의 표현에 의하면 잘못했을 때 화를 내셔서 무서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2년 전 아버지와 이혼 후에 혼자 사시고 최근에는 일이 바쁘셔가지고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언니는
취업 준비생이고 언니 역시 지적장애를 진단받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며 A양과의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동생을 잘 보살펴주는 언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생 또한 지적장애를 진단을 받았고 A양과 친하며 거의 매일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고 합니다. 네, 사례 개념합니다. A양은 출생 및 발달에 이상은 없었으며 드림스타트 지원을 통해 자녀들 모두 지적장애를 진단받았고 1년 전부터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읽기 및 화형 능력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오른손 쓰는 것을 불편함을 느끼고 시직하기 어려움이 있고 활동함에 있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강점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여 타인의 경계가 풀리며 애교도 많고 밝은 아이이고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인지적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자기 표현과 자아 존중감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도구로는 자기 표현은 자기 표현 척도 검사와 KFD, 자아 존중감은 자아 존중감 척도 검사와 KHTP를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별 관찰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친밀감 형성 및 긴장 이완 단계, 자기 이해 및 탐색 단계, 표현 수정 단계, 유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자기 표현 척도 검사 사전 사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FD 사전 사후 비교입니다. 사전에는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사후엔 언니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집안에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HTP입니다. 미술로 욕구 단계에서는 2단계로 변함이 없었으나 사전엔 나무를 얇게 그리고 집 밖에 사람을 그렸다면 사후엔 집 안에 사람을 그리고 나무는 붉게 그린 것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회기별 단계 결과입니다. 친밀감 형성 및 긴장 이완 단계에서는 자기 표현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경계로 인해 단답형으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라포 형성을 한 후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이해 및 탐색 단계입니다. 자기 표현은 다양한 매체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 및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이해해보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자신 있게 활동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표현 수정 단계에서는 자기 표현은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 표현으로 연습하고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인 표현을 익히고 자신도 연습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 있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유지 단계입니다. 유지 단계에서 자기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고 자아 존중감에서는 자신이 용기 내면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며 긍정적인 자신을 인지하였습니다.
네, 결론은 인지적 미술 치료가 자기 표현에 있어 음성적 요소가 형성되고 부정적인 표현이 수정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에 있어 자신의 욕구이 생각을 인지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기 표현과 자아 존중감에 있어 회귀가 진행됨에 따라 표현이 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네,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가볍게 떨리면서도 아주 당차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쫄았다가 편안했다가 역시 우리 마지막 발표에 수고하셨다고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분의 발표는 다 마쳤고요. 제가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몇 가지 전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와 미술치료학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목을 이수해서 직능원에 등록되어 있는 총장명이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미술치료사죠. 1급은 전문가인데 이것을 과목 이수와 현장 경력으로 따실 수 있고요. 발달재활인증학과라는 제도가 2022년 4월에 1회로 발표되었는데 저희 학부와 석사가 모두 인증이 되어서 향후 4년 동안 심사 없이 저희가 심사 신청만 하면 통과되는 최초의 학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2024년에는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 전공 박사과정 오픈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2일이 자정까지 목요일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중인데요. 우리 멋진 후배들 많이 오라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원은 입시가 10월 말에 마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경쟁률로 지금 후보가 수십 명이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원외가 있습니다. 군에 복무 중이시거나 아니면 군무원들 응시 가능한 일자가 내년 1월 2일에서 1월 20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3분 그리고 북한 이탈자 및 재외동포 정원회가 총 해서 4분, 총 7분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6가지 사례 제목 너무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12월 26일부터 하는 무료 줌 실시간 스터디에서 한 분 한 분 모시고 저희가 한 6번 정도에 걸쳐 한 2달에 걸쳐서 이분들 모시고 좀 더 상세하게 사례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그런 검사들, 효과들 듣기도 하고 질의응답 가능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개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대가 눈바다라고 합니다. 눈이 너무 펑펑 오셔서 근데 우리가 또 차를 다 가지고 왔어요. 아침 일찍 그리운 얼굴들 만난다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시면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저에게 반드시 쏴주십시오. 여러분의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안 쏴주시면 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꼭 쏴주시고 학교 우리 전체 당부인데요. 각자 자리에 계시는 쓰레기는 다 주워서 저 입구에 큰 쓰레기통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쓰레기통에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책상에 있는 다과는 남은 거 각자 다 챙겨 가시면 됩니다. 1도 남기지 마시고. 자, 그리고 밖에 우리 서재일 교수님께서 드립을 해놓으신 핸드드립 커피가 약
30잔에 있습니다. 선착순 나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잠깐만요. 우리 학과장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폐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홍 학과장님. 네, 잠깐 자리 비었다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또는 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움직여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차다기보다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뭔가를 좀 얻어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좀 얻어 가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제가 만족스럽게 오늘 행사 준비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 대학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지영 교수님에 많이 써두셨고 지금 옆에 서 계시는 그 선생님들 저희 뭐 팀장님들 비롯해서 계신데 특히 여기 제 옆에 계시는 이 교학팀장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폐회 선언을 위해서 마이크 임지한 교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개국 20주년 그리고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10주년 제1회 국제학술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에 빛이 되어 오네요. 희망의 선물로 그대가 내게 오네요.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준 사랑의 힐링메이트 희망과 용기로 일으켜준 열정의 힐링메이트 마음의 지성을 더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과 희망의 그대는 나의 힐링메이트 가까이 나의 곁에 있었죠. 내 삶의 빛과 힘을